결혼하고 나서 네. 몇 년 정도가 사랑이 있나요? 한 보통 2, 3년 신혼으로 보지 않아요? 2년. 2년. 왜 그래? 언니 2년 안에 끝나고 그런 거예요? 아니야. 나 지금 안 안 짰어. 혹시 이거 좀 사적인 질문이긴 한데 뭐 이 정도는 누가 더 많이 벌어요? 되게 지금 돌직구네? 아니 궁금하지 않아 이런 거. 궁금해! 근데 첫 질문이. 네, 식장 탈출 넘버원 99-4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보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어떤 걸 이게 뭐야? 아니, 네, 저희가 이런 게 정말 처음이죠. 3명이서 오늘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이제 두 분은 월드컵 기간 때문에 워낙에 남자 두 분은 바쁘시고, 그리고 원래는 우리 문선 언니가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게스트를 모시느라고 주원님이 오느라고 1시간 앞당겨서 녹화를 시작했거든요. 네. 언니가 알았다고 역시 해놓고 네. 까먹었어요. 문선 언니 어디 계세요? 언니가 원래 동물적으로 움직여요. 아. 동물들이 겨울잠 잘 시기가 되면은 네. 뭐 겨울인 거 달력 보고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녹화 시간이.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아마 네. 깜빡하지 예쁘게 않았을까. 포장을 하는군요. 열심히 달려오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셋이 시작을 하게 됐고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저 지금 직장 보다가 내가 이렇게 놀러 온 것 같아요. 우리 승무원 썰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니까, 맞아요. 한 번 불러줄 줄 알았는데 안 불러주고 그냥 프로그램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저희는 광고가 안 힘이 들어와가지고. 박종윤님이 불러줘야 되는데. 네, 그렇구나. 그랬죠. 눈물. 환님은 어디 갔는지. 환님도 보고 싶네요. 환님의 자리가 여기였는데. 그렇죠. 보고 싶어요. 오늘 이주원님이 오셨어요. 네. 뭐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실 텐데 저희 예전에 직장 탈출 넘버원에서 함께했던 인연이 있고 네. 그때 당시에 주원님의 텐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리액션이나 이런 게 진짜 좋으시거든요. 재밌고 네. 춤추는 거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요? 카메라 앞에서 막 춤춰요. 무용학과야. 네, 그쵸. 무용학과 근데 출신이시고 잘 못 춰요. 그게 단점이에요. 이상해요. 이상한데 매우 좋아하셨던 기억이. 맞아요. 그래서 식장 탈출에 불러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못 오다가 이렇게 또 남자 두 분이 빠져있는 대표님들 두 분이 빠져있는 때에 네. 아주 적절하게 거의 우정 출연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도 되게 바쁘신데 오신 거잖아요. 아주 시간을 그쵸? 쪼개서 또 끝나고 바로 달려가셔야 되는 바쁜 분입니다. 이런 캐릭터구나. 아니에요. 아니 대기실에서 이제 먼저 주원님 와 계셨고 그 다음에 네. 제가 왔잖아요. 근데 딱 외모가 네. 되게 서구적으로 맞아요. 시원시원하니까 약간 약간 외국인 같다는 소리 많이 우리 약간 함부로 말 못 걸 스타일이잖아요, 처음에. 근데 굉장히 함부로 대할 만한 분이에요. 맞아요. 제가 약간 입만 열면 빙구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빙고 같다고. 처음에는 이제 너무 이제 기가 세 보여서 말 걸면 네? 막 이럴 것 같은데 막상 말 걸면 에?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제 친한 친구들은 약간 어디 가서 입 좀 닫고 있어. 나랑 똑같네. 진짜 저는 바보 같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찐친들의 말들. 그냥 시크하게 앉아 있어야죠. 주원님이 그래도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용가에서는 다르구나. 저는 이제 카메라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익숙한데 쇼스트라? 제가 직장 탈출할 때는 카메라 본다고 되게 많이 뭐라고 하셨거든요. 란님이랑 우리 안 환님이. 보잖아. 팟캐스트는 원래 이제 네. 오디오 중심이어서 자연스럽게. 우리끼리 수다 떠는 느낌으로 하는데 네. 주원이 여기다 하트 날리고 막 끼부리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당황했다고? 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시냐고. 네, 자꾸 혼쭐 나가지고. 또. 근데 주원님이 오신 이유가 있죠. 네, 제가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때 직장 탈출 끝나고 결혼하셨죠? 맞아요. 그 딱 끝나고 결혼하고 올해 초인가? 1월 15일에 결혼해서 그래 내 아들 생일에 했어. 맞아요. 그래서 한 달 태어난 날. 남았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새댁이니까 진짜 한창 궁금하다. 좋으실 때죠. 그 결혼하기 얘기를. 전에 좀 준비하는 과정도 같이 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 근데 되게 무난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걸로 기억을 네, 하거든요. 막 되게 크게 싸우진 않았는데 자잘하게 많이 싸웠죠. 그래서 오늘 잔잔하게. 그 이야기들을 좀 풀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게스트 저희 프로필을 좀 읊어드려요. 네. 네. 이주원님이시고 네. 지금
87년생. 저보다 한 살 언니시고. 네. 쇼호스트죠. 네. 몇 년 차 쇼호스트? 6년 차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GS 채널 나가도 되죠? 그럼요. 네. 거기 보면은 바지 팔고 있고. 바지? 기니까. 기니까 네. 건강식품 팔고 있고. GS에서 2메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일 커요? 네, 제가 여자 쇼호스트 호스트 중에? 중에서는 제일 커가지고. 누가 이기겠어? 엄청 커. 키가 얼마예요? 저 175. 오. 그래서 남편 고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실례지만 남편 키를 남편 얼마예요? 크죠? 83? 자기는 4라고 하는데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둘 다 진짜 장신이다, 크네요. 장신. 이 사진은 공개하시면 안 돼요. 너무.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요거 네. 피디님이 띄워주시겠죠, 옆에? 아유, 얼굴 가려주세요. 결혼 사진을 저는 이거 보고 네. 이제 언니가 환 작가님한테 보내주셨나 보다 참고 사진으로. 저 오늘 와서 제 사진을 처음 봤어요. 이 사진이 어디서 났지? 기만이 긁은 거야 인스타에서. 환님 저랑 인스타 친구예요. 제발요. 친구는 안 해준다? 친구도 안 해주시고. 아, 그래요? 근데 인스타가 보고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친구는 안 해줘. 왜? 그냥 남의 거 이렇게 엄탐하는 거 좋아해. 그러면서 본인 인스타에 뭐가 있어요? 몰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닫혀있나? 닫혀있죠. 근데 아무도 비공개? 안 들어가. 비공개인 것 같아요. 저 몰라. 그때 검색했을 때 안 보였던 것 같은데. 네. 유튜브도 하고 한님. 맞아요. 진짜? 되게 많이 장난 아니에요. 하는구나. 뭐 많이 해요. 셀럽이구나. 그리고 미스 코리아 오. 출신이에요. 2012년도 하면 연배가 이제 나오죠. 10년 됐죠. 10년 전. 진이네요, 진? 충북 진. 충북 진. 그때는 그랬죠. 지금은 아니고요.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나 못하는 거 알죠, 미스 코리아? 맞아. 왜 됐을까? 아니, 그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도 그 지역마다 이렇게 뽑는 그런 특색이 있다면서요. 있어요. 그쵸? 맞아요. 충북 진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떤 거 좋아해? 서구적인 러시아 느낌? 긴 느낌? 러시아 느낌? 러시아 느낌. 제가 러시아를 또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담당하는 거 많아. 란님 오랜만에 만나니까 막 추억들 소환되고 좋네요. 그쵸? 긴 느낌. 약간 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때 미스코리아 나갔을 때 제가 눈이 좀 약간 이렇게 좀 쌍꺼풀은 있는데 조금 이렇게 옆으로 퍼진 눈이었거든요. 무쌍은 아니었고 쌍꺼풀이 있는데 긴 눈 있잖아. 약간 살짝 긴 눈이었는데 저희 원장 선생님이 시원한 눈. 충북지인이 되려면 눈이 동그래야 된다. 그래서 그때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진짜? 그랬더니 그렇게 진이 된 해야 것 되는 같아요. 거야. 눈이 이렇게 되게 동그란 진짜? 네, 그런 좋은 노하우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 그때 붓기가 한 5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외국인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럼 눈매가 조금 동양적이었는데 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충북진들은 약간 눈이 조금 동글동글한 스타일이지 않았나. 언니도 충북진? 언니 약간 충북진 스타일이신가? 가능하겠는데? 너무 늦었잖아. 약간 미시즈 이런 거 나가야 되잖아. 그럼 이제. 있더라고요. 뭐 아줌마 선발대회 같은 거. 네, 막 이사해. 있어. 이사해. 어디로? 충북으로? 충북으로 이사를 해야지 나갈 수 있구나. 맞아요. 거기 살아야 되니까. 옮겨야 돼. 네. 저는 충북에 살아가지고. 네. 미스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아줌마들 나가는 거 있잖아. 뭐. 미시즈. 그럼 나가면 다음 되지. 생에. 다음 생에. 다시. 난 못해. 안 동그래서. 그리고 여러 방송사들에서 뭐 네.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경제TV에 캐스터를 많이 하셨네요. 이거는 약간 미스코리아의 어떤 연장선 같은 건데, 미코 당선되고 나서 제가 말을 되게 잘하는 편이었나 봐요. 그치. 그래서 여기 이제 약간 MC 같은 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예, 이제 미스코리아 출신들 약간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아나운서의 어떤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원래는 무용 전공이잖아요. 무용하고 약간 좀 다른 거 하고 싶었는데. 어떤 거요? 뭐 있어요. 그 말씀을. 궁금해. 있어요? 뭔가 이런 연기나 막 이런 거 되게 하고 연예인? 싶었는데. 늦지 않았어! 재연 배우 꿈꾸는 분이에요. 늦지 않았어! 네, 매야 막 이런 거 하고 싶다고 예전에 그죠? 오늘 근데 이거 식장 탈출 아닌가요? 맞아요. 네.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느낌. 괜찮아요. 왜 식장 어때? 탈출 아닌가요 이거? 헷갈리고 있어. 우리 셋이 있는데 뭐. 맞아, 맞아. 마음대로 해도 돼.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스포츠 아나운서까지 하게 됐어요. 그럼 원래 아나운서가 꿈이었던 건 아니었구나. 처음에는 아니었다가 나중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뭔가 적성에 맞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쇼호스트라고 있네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방송쟁이로 어쨌든. 맞아요, 맞아요. 살고 있네요. 끼가 있으니까, 그쵸? 오래 살았다. 텐션 자체가. 오래 살았대. 방송에서. 근데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신혼 좋으신가요? 다사다난하죠. 어떤 면에서요?
아니야, 이제 그 얘기는 뒤에서 해야 조금 됩니다. 뒤에. 진행자로서 이거 딱딱 끊어야겠어. 알겠어요. 제가 옆으로 자꾸 튀어서요? 약간 무서워서. 큰 그림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란님께서. 내가 먹어버리겠어, 박종윤. 네. 그래서 오늘은 식장 초대석 준비돼 있고요. 우리 주원 언니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이고 식장 경제학에서는 맞벌이 부부와 관련된 이야기 문선 언니 오면 나누기로 하고요. 판관손 문선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식장 초대석부터 가볼게요. 네, 저희 새로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뭐야, 이거는? 자, 일단 축하드리면서. 어때요? 내가 뭔데, 되게 좋아하는 뭔데? 맛이야. 보통 유산균 이거 먹으면은 그 야쿠르트 맛 강하게 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런 맛이 아니고 요거트 향이 약간 나긴 하는데 산맛? 약간 어. 그 고급스러운 쌉싸름함? 네, 되게 요게 좋아요. 새싹 인삼 유산균 한방의 삼입니다. 그러니까 음. 유산균 제품이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근데 음. 삼으로 인삼으로 신기하다. 유산균 제품 만든 건 처음이네요. 진짜 처음 봤어요. 이 한방의 삼 한 포에 100억 마리. 오. 100억 마리의 보장균이 함유돼 있대요. 괜찮네요. 와. 장까지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효과를 보는 거죠. 그리고 유산균 외에도 비타민과 아연까지 함유가 돼 있어서 또 이런 비타민 함께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하루에 한 포만 드시면 되니까 네. 요거 딱 한 포 이제 용량도 너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요. 또 플레인 요거트 분말로 이제 맛이 살짝 요거트 맛 있는데 산향도 살짝 나요. 막 그래서 단맛 도는 게 아니어서 좋네요. 쌉쌀한 느낌 정도 있습니다. 먹기 아주 좋습니다. 단품 30호 한 박스고요. 네. 선물 세트 3박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게 선물 네. 박스 요거예요? 같다, 그쵸? 네. 자, 한방의 삶으로 간편하게 장 건강, 면역력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소백지향 홍삼의 나르기닌. 저는 이제 계속 운동하기 전에 계속 먹는 제품입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아르기닌 원래 이거 먹기 전에 따로 먹었을 때는 네. 사실 되게 먹기 힘들어요. 신맛 나는 거? 약간 비린맛 나요. 비린맛 나는 아르기닌 장어 좀 그래요. 비린맛 이런 모르겠어요. 느낌 뭔가 나나? 비린맛이 나요. 그리고 물에 타먹은 건데 힘들어요. 약간 먹기가. 근데 너무 좋습니다. 혹시 복숭아 향이니까 그냥 또 거기다 이거는 홍삼도 같이 있고 따가지고 먹으면 딱 한 입이거든요. 용량이. 맞아요. 그래서 진짜 간편하게 그리고 이거 물로 예를 들어서 한 350ml 먹으려면 힘들잖아요. 역해요. 근데 이거는 한 입에 딱 되니까 이거 먹게 되더라고요. 먹게 되죠. 이거는 뭐 하루에 2개, 3개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맛이에요. 그게 문제야. 맛있지? 아침마다 따먹고 나오는데 또 먹고 싶다. 오후에 또 먹어. 2포는 괜찮아. 괜찮아요? 하루에 2포 정도는 괜찮아요. 먹게 돼. 위생적으로 이제 개별 포장돼 있으니까요. 간편하게 즐겨 보시기 바랄게요. 소백지향 홍삼엔 아르기닌입니다. 네, 뭐 앞에 얘기한 것처럼 1년이 채 안 된 신혼인데 네. 아직 신혼이죠? 신혼은 언제까지를 신혼이라고 하나요? 애가 없으면 한 3년? 아 진짜요? 애기 그 없을 정도면 때까지? 3년 아닐까? 그렇게 오래 가나? 안 될까? 뭐지? 막 서로 기다리는 저녁에 밥 해놓고 기다리고 보고 싶은 때가 신혼인 것 같아. 지금 보고 그런가요? 어, 그럼 이미 어. 끝났다. 아, 그쵸. 아니 근데 저는 어. 약간 신혼은 좀 이제 그 기간이 좀 지난 것 같고 지금은 약간 벌써? 의리와 예. 벌써? 약간 의리 아니에요? 결혼은?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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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빠른가? 의리도 끝나가는 때가 있죠. 그냥 있어. 계약으로 사는. 아니, 지금은 뭔가 연민. 약간 연민? 불쌍한? 연민, 딱한? 정과 연민과 어떤 그런 벌써? 벌써 의리? 약간 만난 저는 지가 좀 오래됐죠. 알고 지낸 지는 되게 오래됐다고. 오래됐어요. 한 10년 넘었고, 예. 그리고 결혼한 지는 1년밖에 안 됐지만, 연애한 거는 그래도 이제 다 포함해서 한 3년? 정도 돼서 딱 그렇지. 좋을 때 결혼한 것 같은데. 그치. 그쵸? 네, 2년 사귀고 결혼한 거지. 2년 연애하고 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약간 그냥 친구 같아요. 네. 동갑이에요? 오빠, 1살 오빠인데, 음. 지금 거의 약간 동지애로 살고 있어요. 알고 지낸 지 이거 아닌가? 오래돼서 그런가? 뭐 그런가? 그렇죠. 아니, 원래 근데 약간 물론- 친구처럼 맞아요. 지내다가. 되게 친구처럼 지내가지고. 그거 궁금하다. 이렇게 오래 알았으니까. 네. 알고 지낼 때랑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내가 그동안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 근데 이게 그 23살인가? 그때쯤에 이제 만나가지고 약간 썸을 탔던 사이예요. 한 6개월 정도 썸을 탔다가 사귀지는 않고.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한참 놀 때니까 너 아니어도 다른 남자 많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분을 정리를 하고 이제 계속 연락을 안 했는데 딴 남자 만났어요. 그러고? 그럼요. 더 만날 걸. 많이 못 만났어요? 생각보다 많이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러고 나서 한 10년 만에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그 10년 만에 다시 연락 오게 된 계기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2년 만나고 다시 결혼한 거라서 그 중간에 알았었던 그 기억이 많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다시 봤을 때 되게 오랜만에 다시 본 건데 네. 느낌이 어땠어요? 되게 좋았어요. 네. 이 남자랑 결혼할 것 같다? 막 결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그냥 딱 기다리고 있었거든. 제가 먼저 도착해서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데 날 기다리게 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었는데 딱 들어왔는데 되게 키가 큰 거예요. 그동안 10년 동안에 컸다고요? 아니 작은 남자만 보다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되게 키가 컸었는지 작았었는지 좀 헷갈렸었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키가 되게 크고 멀쩡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어렸으니까 이 친구가 뭐 제대로 자기 밥벌이는 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본인이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멀쩡하구나. 멀쩡한 사람이었구나 하다가 연애를 하게 됐어요. 30대 만난 거죠. 네, 30대 만났죠. 그럼 또 다르게 보이지. 맞아, 다른 맞아. 것들이 보이지. 근데 저는 제 후배들이 저한테 선배님 그러면은 막 10년 뒤에 만나니까 막 더 좋으시고 막 이 남자가 역시 내 남편이었고 막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남자 약간 옛날에 만났던 남자를 재탕해도 되겠냐. 찾아봐도 되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냥 새로운 남자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그래. 약간 세핑이 좋잖아요. 세상에 남자 얼마나 아니 사귀었던 많은데. 사람은 아닌데 뭐. 그쵸. 썸 탔던 사이니까 그때 사귀었으면은 다시 결혼을 안 하지 않았을까. 맞아. 그쵸. 그때 안 사귀었기 때문에 맞아. 다시 만난 거지. 맞아요. 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때 사귀지. 그니까 그때 사귀. 근데 저희 남편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사귀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안 만나가지고. 아이고야. 벌써 그러면 사실 훅 어떡해. 넘어가기가 좋지. 그렇죠. 연애는 평탄하셨나요? 연애도 오빠도 되게 센 스타일이고 저는 되게 제가 성격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좋은데? 연애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MBTI가 제가 ENFJ거든요. ENFJ라서 되게 그래도 잘 무난하게 어울리고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데 연애할 때는 그 긍정적인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항상 화가 나 있고 항상 기분이 나쁘고. 왜 그럴까? 뭐가 그렇게 못마땅했을까? 뭐 그냥 예를 들면 이제 뭐 친구들이랑 나를 두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거나 나랑 있는데 친구를 불러서 같이 놀거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게 결혼하니까 똑같아요. 축구 보는데 저 이제 일 끝나고 집에 가는데 친구들 불러서 같이 보고 막 신혼집에? 신혼집에 말 안 하고? 이게 처음에 말 안 했다가 불러도 돼? 근데 이미 부른 거죠. 이런 거 정말 싫어. 그 상황에선 거절하면 내가 이상하잖아. 맞아. 아니 근데 뭐 물론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것도 저도 이제 좋아하고 해서 좋은데 그거를 조금 미리 말해주면 저도 준비를 할 거 아니야. 선택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한데 저희 남편은 그런 게 없어서 연애 때랑 결혼했을 때 문제가 똑같더라고요. 네. 우리 남편도 엄청 그래. 좋아하나 보다. 친구들 되게 좋아해요. 그게 그런 거 있잖아. 같이 막 운전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그런데 이제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뭐 주말에 오시겠대. 그랬을 때 물어볼게? 이래요. 옆에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물어보는 의미가 있냐? 전화기 의미 있는데? 그렇지 않아? 맞아. 그런 거 많죠. 그쵸. 항상, 뭐 뭔가 저희는 의논을 할 가족 때. 여행도 그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치. 거절하면 내가 거절한 게 되는데. 그러네. 거절하냐고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들 기술이 아닐까? 거절하지 못하게. 그냥 아예 딱 그리고 일단 저한테 확인은 받아야 되는데 그치. 이미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나만 쪼잔해지는 거지. 맞아. 그런 거 너무 싫어요. 근데 그게 계속 문제가 되더라고요. 맞아. 결혼 전에 다퉜던 게 계속 같은 이슈를 다투죠.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골프를 너무 오늘도 골프 갔어요. 이날 얼어 죽는 날씨에 골프를 갔어요. 나갔어요? 팬들을? 네, 지금 나갔어요. 지금 골프 치고 계시거든요. 이 날씨에? 네, 대단하죠. 대단하. 그 골프 때문에도 많이 싸웠거든요. 골프 미친 사람들 진짜 많아요.
아, 너무 웃겨. 아, 근데 저도 원래 골프를 안 쳤었는데 남편 때문에 치게 됐거든요. 시작했어요? 네, 시작했는데 한 2번 나가고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못 치고 있는데 오늘 재밌어? 또 그냥 제가 힘이 좋더라고요.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대충 쳐도 저길로 나갈 것 맨날 같아. 그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punk치는 거 항상 올려놓잖아요. 그치. 그거 찍어야 돼요. 그거 찍으러 가는 거더라고요. 10번 중에 한 번 잘 치는 거 올리는 겁니다. 아, 네. 진짜? 네. 그래서 같이 다니면 좀 재밌겠다. 같이는 딱 한 번밖에 안 가봤고 첫 머리 올린 날 그때 한 번 가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 룰과 이 재미를 이해를 해야 자기 골프 치는 거를 허락해 줄 줄 알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시켜가지고 하긴 했는데 오늘도 나가시고 아니 그냥 뭐 별개의 문제인가? 네, 뭐 한 달에 한 번보다는 한 3달에 한 번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흥미가 없어서 제가. 네. 아, 그치. 근데 남편은 너무 많이 나가고. 네, 남편은 막 일주일에 막 4번씩 나갈 때도 있고. 진짜? 그럴 때도 있었어요. 백수예요? 그러니까 나도 얘가 백수인가 싶을 정도. 어떻게든 가는 거지, 어떻게든. 네. 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정정. 남편. 저렇게 카메라 보고 말해. 네. 오, 그러면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그래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처음에 만날 때 약간 제가 왜 그랬는지 미쳤나 봐요. 이제 나는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다. 근데 2년 뒤에 결혼을 할 건데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2년 뒤에 결혼을 할 건데 나이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결혼을 할 건데 너랑 나랑 사귀다가 너 결혼할 생각 없으면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2년이 된 상태에서 이제 오빠도 결혼을 생각을 하고 오빠네 부모님이 저를 또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밀어붙여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인생 계획이 그러면은 2년 후에 난 결혼하겠다. 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저도 이제 나중에 출산을 해야 되니까. 그거 지키는 사람 많지 않은데 되게 신기하다. 아니 의외로 근데 계획대로 가는 친구들도 많다. 결혼을? 근데 또 그 이제 시기에 하겠다. 이분이 또 결혼을 어떻게 저랑 하신다고 해가지고 같이 결혼을 하게 돼서 그래도 뭐 되게 멀쩡한 사람이라서 네. 뭐가 멀쩡한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잘 모르겠어요. 맞는다 느껴지는. 그냥 이게 코드는 좀 잘 맞는 편이고요. 대화나 이런 것들. 대화도 그냥 이렇게 웃긴 포인트들에서 같이 잘 웃고. 근데 성격은 좀 안 맞아요. 그냥 대화, 뭐 재미 이런 것들은 좀 잘 맞는 편인데 성격은 예를 들어 되게 불같아요. 되게 약간 좀 다혈질? 뭐 가끔 이제 화가 나면은 다혈질이 올라오. 약간 전형적인 O형의 O형 있으시. 저요? 어머. 전 A형이거든요. 좀 약간 잔잔발이에요? 지금은 조금 참다가 나중에 그 참은 게 폭발하는 스타일인데 이분은 계속 지금 이러죠. 화가 나서 맞아. 난님이 와 이런가요? 짜증나면 난 바로 말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근데 뒤끝은 없다? 맞아. 뒤끝이 없어. 뒤끝은 없어. 근데 나는 뒤끝이 있는 스타일인데 그치? 남편 뒤끝이 없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이게 싸우는 포인트가 다르니까 빡침의 포인트가 다르네. 근데 그런 건 좀 달라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둘 다 와 이러면 못 사나? 이렇게 부딪히잖아. 그치. 막 제 친구들 막 때려 부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 적도 있어, 그치? 다혈질 만나면. 우와. 근데 한 사람은 그럴 때 조금 피해 있다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전달을 하니까 오히려 그게 근데 그거 아시죠? 나을 수도 있어. 와 이러면은 와 이렇게 되는 거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나만 그런가?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A형, O형 뭐 상관없을 때도 가끔은 있어요. 내 화를 올려? 왜 막 게이지를 계속 쌓아다가 갑자기 거기서 빵 터트리니까 이분도 이제 저의 모습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지 말자 이렇게 됐다가 이제 나중에 먼저 사과하는 게 O형이니까. 아니 웬만한 거는 다 그냥 괜찮아 할 것 같은데. 저는 되게 그런 편인 줄 알았는데 또 이게 결혼에서는 다른 문제더라고요. 결혼사는 다르죠.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저 이제 어쨌든.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여자 선배님들이 저한테 진짜 해주셨던 충고 중에 하나가 기선제압. 먼저 신혼 때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선제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한 거 같나요? 전 제가 좀 이긴 것 같아요. 오 진짜? 난 아닌 것 같은데. 들어보면 많이. 사과를 먼저 하니까 전 제가 이긴 줄 알았는데. 기선제압이 됐으면 친구들이랑 축구를 집에서 보고 있고. 골프를 맨날 하고. 제가 이긴 줄 알았는데 아니었는데. 먼저 사과하는 편이에요 남편이? 남편이 먼저 사과하는 편이에요. 항상. 한번
골프 때문에 엄청 크게 싸운 적이 있어. 부모님까지 개입됐을 정도로 되게 크게 싸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먼저 와서 사과하더라고요. 그거 중요해. 누가 먼저 푸느냐도. 맞아. 언니는 누가 먼저 풀어요? 저희는 그렇게 왁 하면서 싸운 적이 없어요. 와. 그러고도 사네? 네. 그럼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얘기를 하죠. 이렇게. 와, 진짜. 오, 굉장히 이상적인 교과서다운. 와, 대박. 그러면 얘기를 하죠. 근데 대화가 안 되면 그냥 피하고. 오. 있잖아. 피하는구나. 이게 이게 안 돼. 성격 서로. 두 분이 다 성격이. 좋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네. 그냥 갈등에 대한 그거를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서로. 아, 서로. 그치. 약간 회피형인가? 나는 회피형인 것 그냥 같아. 피하는구나. 불편하면은. 그냥 내가 진짜 최대한 참을 수 있으면 참고. 그게 차라리 마음이 편해. 나는 막 누구랑 이거를 따져가지고 막 얘를 아니, 따지는 어떻게 게 아니라 해야지 막 이러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이 지금 어떻고 뭐하고를. 근데 이게 회피형인 스타일들은 못 듣더라. 그거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게 느끼더라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을? 그러니까 뭔가 다르고 우리가 그거를 맞춰서 조율하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을 되게 버거워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가면은 별거 아닌데 뭐 그냥 이렇게 내 감정을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바에는 그냥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그냥 내가 한 번 더 참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한번 저도 이제 누적 되면은 이제 혼자 그냥 우는 거지. 맞아. 그럼 받아줘요 남편이? 아니 거기서 안 울죠. 따로. 언니 혼자 삭히는 거지 그냥 기분을. 그런 마음이 차라리 나. 여성 같다. 그건 조선시대는 상관없지. 내가 그냥 푸는 방법인데. 그 사람이랑의 갈등을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풀고 문제가 싶지 그러면 않은 해결이 거잖아. 안 되잖아요. 그 사람하고의 문제면 이 상대하고 나는 대화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 혼자서 그냥 울면 해결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막 엄청 우리 부부 관계를 엄청 막 흔든다거나 그 정도의 갈등이 아직은 아니라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뭐 우리가 좀 안 맞아서 생기는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신혼 기간이 굉장히 짧았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아이가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집중도가 서로의 그런 행동에서 나오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해결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바로 그냥 육아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오히려 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다른 국면이니까. 이게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 그 많이 싸우잖아요. 그 신혼 그 기간에 어떻게 그 해결을 해야 될지, 그 싸우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관심이 좀 없어지면은 들 싸우잖아. 남편한테? 근데 그것도 좀 무서운 것 같아. 관심이 없어지면 좀 아직 싸우죠? 그럼 엄청 싸우죠. 그럼 아직 막 사랑하는 그런 것 때문에 거야. 진짜 싸워요. 저는 옛날에 막 결혼하신 분들이 양말 뒤집어 놓은 것 때문에 싸웠다. 막 무슨 양말 뒤집어 놓 그냥 뒤집으면 되지. 막 이랬거든요. 싸우더라고요. 왜 그거 못 고쳐요? 못 고치더라고요. 100번 말해도 못 고치고 저는 진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샤워기를 걸어놔야 돼요. 저는. 근데 항상 내려놔요. 이렇게 그냥. 네. 그게 너무 싫어서 100번 말했거든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못 고쳐. 저희 남편도 오늘도 팬티가 걸려 있던데. 그 팬티는 팬티는 평생 거기 있나요? 네, 그래서 그 다른 집 엄마들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거기에 팬티를 거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엄마들이 인증샷을 보내줘요, 너한테. 여기도 걸려 있다 이러면서. 진짜요? 그 습관이야. 꽂히는구나. 사람마다. 뭐 외투를 못 거는 사람은 그러고 바지를 이렇게 벗어놓는 사람은 흠을 벗듯이 계속 그렇게 두고. 맞아. 뭐 있을까? 우유팩 같은 거 먹으면 그냥 이렇게 올려두고 왜 버리질 못하고. 그런 거는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템이구나. 그래서 되게 자잘한 거는 진짜 말 안 하는 것도 필요해. 말 안 하다가 욱욱 하는 거지, 진짜. 저는 아직까지 이래야 돼, 맞아. 이러면서. 근데 이게 평소에는 그냥 걸으면 아유, 이렇게 치우다가 일하고 들어왔는데 맞아, 내가 힘들 때 남편이 그러면.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 게임하면서 왔어 이러잖아요. 되게 꼴보기 싫죠. 그래, 그다가 나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고 왔는데 저기서 저러고 있어? 근데 막 식탁 위에 먹었던 봉지, 아이스크림 봉지 열려 있고 옷방에 들어왔는데 그 허물 벗듯이 바지 벗어. 그건 또 내가 치워야 돼. 그리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수건이 막 이렇게 구겨져서 이렇게 걸려 있는 줄 아시죠? 왜 이렇게 나도 그게 너무 궁금해.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분노 게이지가 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걸 왜 여기다 놨어? 이러면은 쟤 또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 나만 사이코 된 거 같아. 왜 승질이야? 그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휴지 다 쓰고 없을 때 화장실에 되게 짜증나나. 그냥 진짜 곽만 남고 휴지 없잖아. 왜 안 갖다 놔? 아니 근데 심지어 자기가 이제 싸야 돼? 그럼 휴지를 가져오잖아. 근데 끼워 놓는 법이 없어. 거기 그냥 올려놔. 굳이 불편하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쓰고 올려놓지 그거를 갈고 갈잖아. 버리는 거는 나더라고. 그것도 이게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구나. 안 진짜 하는구나. 세세하다,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뜨거운 거예요. 그래요? 고칠 때까지.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근데 걔네 습관 잡기도 진짜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또 화장실인데 이제 애들이 변기를 올리고 싸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그쵸. 집은. 남자아이들이니까. 근데 그걸 안 올려요. 그래서 그냥 진짜 가끔은 뿌려놓을 때가 있어요. 오줌을 진짜 막 뿌려. 그래놓고 그래. 물도 안 내려.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고치다 보면 이제 잔소리가 계속 나가잖아요. 맞아. 근데 그 잔소리를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남편도 하니까 가끔은 나도 그거에 되게 힘든 거야. 진짜 양쪽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겠다. 어쩔 수 없어. 아니,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제가 맨날 잔소리를 하니까 막 이래요. 애잖아, 애. 막 이래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이러면은 자기가 막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막 이러고 가요. 그러다가 제가 뭔가 실수 한번 하잖아요. 막 이제 내가 옷을 만약에 맨날 식탁에 걸어두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제가 이제 식탁에 걸어놨어. 그러면 주원아 이걸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주원아 옷은 빨리빨리 갖다 걸어야지. 이때다 하고서.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때? 느껴봐. 어때? 진짜 너무 진짜 얄밉다. 충격. 진짜 얄미워. 진짜 얄밉죠. 이런 전략가야.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각하시는 자꾸 카메라 봐? 구독자 여러분. 나도 봐야 될 것 같잖아. 얘기하고 소통해.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는 타입이야. 구독자 여러분들 결혼은 10번 생각하고 하시고.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말하다가 고객님 결혼하시면 안 돼요. 고객님. 제가 버릇이어가지고. 고객님. 되게 호소하는 눈빛으로 고객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GS에서는 그래도 나름 되게 진지한 캐릭터를 맡고 있는데. 진짜요? 네, 직장 탈출해서 제가 되게 막 이상한 캐릭터였잖아요. 개그 캐릭터 아니에요? 개그 캐릭터였잖아요. 회사에서는 아니야? 회사에서는 나름 진지한 캐릭터여가지고. 신뢰를 바탕으로 판매를 하는. 정말요. 네, 그랬더니 그래. 제가 그 회사에서 찍은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직장 탈출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댓글을 겁나 달아주신 거예요. 주원 누님 여기서 뵙네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정상인인 척 한다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그런 것들. 카메라 겁나 보지. 근데 한 번씩 왜 이거 이렇게 찡긋찡긋 해줘야 되는 거야? 그쵸. 끼부림. 이게 뭐지? 왜 이러는 거지? 네. 그럼 결혼 생활은 뭐 다 초반에 겪는 그런 갈등들을 겪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도 연애할 때는 뭔가 달달하고 좋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결혼 준비하는 시점을 한번 돌아가서. 결혼 준비 시점. 네. 프로포즈 어떻게 받으셨어요? 프로포즈는 사실 이제 결혼식 하기 얼마 전에 받았어요. 형식적인 프로포즈였던 거. 그러니까 뭐 진짜 제가 꿈꾸던 갑자기 이제 결혼할 생각도 없다가 뭐 무릎 꿇고 결혼해줄래? 그걸 꿈꿨어요? 저 약간 옛날에는 그런 걸 꿈꿨어요. 진짜? 네, 진짜. 나 그럼 도망갈 건데. 진짜? 아니 그런 거 있잖아. 무릎 꿇고 뭐 그런 게 아니어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맞아. 갑자기 싫어? 언니는 뭐 예측 가능한 예측 가능한 거 좋아해요. 란님은 그걸 원했죠. 그거 원했죠. 근데 이제 나도 결혼 다 앞두고 맞아. 한 달 전인가? 그때 갑자기 같이 차 탔는데 저녁에 맨날 종로에서 만나서 거의 종로에서 데이트했거든요. 근데 택시를 타자마자 신라 호텔이요 이래서 오늘 프로포즈하자. 되게 정직해. 되게 솔직한 올곧은 사람이에요. 스타일이어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집을 조금 빨리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은 1월이었는데 10월에 같이 먼저 살게 된 거예요. 그냥 이제 방송 끝나고 아침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엄마랑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랑 통화하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는데 엄마 그런데 어머 웬 초가 있네? 나름 서프라이즈인데. 그 나름 서프라이즈였어요. 근데 엄마가 무슨 초가 있어? 막 이러는 거여서 엄마 일단 끊어봐봐 이러고 끊었는데 남편이 저기서 거실 한가운데 초 그 안에 꽃길을 들어가 있어? 만들어 꽃길을 만들어서 되게 그렇게 고생했겠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야? 이랬더니 갑자기 방에서 제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부부가 있어요. 제 친구인데 이제 뉴질랜드에서 온 남편이랑 결혼해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또 친해져가지고 걔네가 갑자기 방에서 튀어나오면서 뭐 결혼 어쩌죠? 막 뭐라고 해요. 뭐야? 이랬더니 거봐 안 운다고 했잖아. 이러는 거야. 내기란 거야, 심지어. 네, 지들끼리 내기를 했나 봐요. 제가 울 것이다, 안 울 것이다. 근데 제 친구는 안 울 것이다. 에디라는 친구는 외국인 그 남편은 울 것이다. 제 남편도 안 울 것이다. 안 운다고 했잖아. 안 울었어요. 저 뭐야? 그래서 빨리 무릎 꿇으래요. 막 애들이. 그래서 막 무릎 꿇어서 고마워. 와! 사진. 와! 이거 뭐야? 근데 어디서 왔어? 이랬더니 누굴 불렀대요. 그래서 그래. 노력이 가상하다. 그렇게 프로포즈 받았어요. 웃겼겠는데 되게 친구도 근데 있고 되게 그래서? 생각을 못했어요. 안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액션을 해줄 수는 없었어? 어머, 이거 뭐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좀 제가 또 그렇잖아. 성격이 그래. 막 되게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야? 우와. 약간 로봇 같은. 그래서 그때 조금 남편한테 미안했어요. 그러게. 네. 되게 노력한 진짜. 건데 나름. 네.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야지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한 번도 이벤트 해줄 필요 없다. 그러니까요. 느낀 거지. 네, 맞아요. 남편이 원래 그런 거 잘해요? 섬세한 스타일이에요?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는 골프에 섬세해? 골프에 섬세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갖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한 거는 되게 좀 열심히 하는데, 관심이 없거나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에는 진짜 1도 관심 없어요. 네. 맞아, 보통 다들 그렇지. 그렇죠. 맞아. 그럼 결혼 준비할 때는 좀 열심히 같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결혼 준비할 때는 또 이제 나름 되게 고맙다고 해야 되나? 제가 막 그래도 미코도 하고 막 아나운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냥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게끔 해준 거? 그러니까 보통은 왜 뭐 드레스라든지 뭐 할 때 스드메 같은 거 할 때 왜 여기서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런 거에서는 전혀 토를 안 달아.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 막 그냥 약간 이런 스타일. 같이 보러 다녔어요? 되게 웃긴 게 드레스 투어 할 때 처음에만 같이 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한다고 하고는 안 가줬어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래요? 보통 처음만 같이 가주면 뭐 가봉하고 그럴 때는 원래 안 가는 거예요? 보통 뭐 두세 군데를 가면은 첫 번째만 좀 남편 될 사람이랑 가고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친구들 보니까 친구들이랑. 네, 왜냐면 걔네가 더 잘 보니까. 근데 오히려 남편이 있는 것보다 친구가 있는 게 낫더라고요. 더 편하고. 맞아. 그리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말해주고. 봐주니까. 맞아. 남자들은 구분을 잘 못하잖아. 다 똑같은데? 거니까. 맞아. 나도 구분이 안 가던데. 예뻐. 저희 남편은 그냥 그거였어요. 실크. 실크 드레스는 해달라고. 무조건 실크. 비싼 걸로. 비즈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실크. 그걸 원했어? 네, 남편이. 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약간 잘 모르는데 남자들. 근데 자기는 그냥 다 싫고 그냥 실크. 그래서 뭔가 비즈만 바뀌면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취향이 드레스터 갔을 확고하구나. 때.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할 때 딱 실크 드레스를 입고. 근데 이목구비가 워낙 화려해서. 그치. 그래서 2부 때 제일 화려한 거 입었죠. 입을 때만. 입을 때 화려한 거. 이게 2부예요. 아하. 이거 결혼식 날 사진이에요? 이건 결혼식 날 사진. 진짜 블링블링한데요? 귀걸이 봐, 귀걸이. 이거 원래 이것보다 더 큰 거 하려고 했는데 이모님이 아니라고. 투머치라고. 네, 이모님 예쁘다. 아니라고. 오. 1부 때는 진짜 그냥 오빠가 원하는 거 입고 2부 반한 때는 스타일도 제가 있고. 일부 사진은 많이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요거는 처음 보는 거 2부 사진은 맞아요. 너무 예쁘다. 결혼식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원 없이 했구나. 아니 그냥 그 결혼식 하는 게 너무 저한테는 되게 힘든 식 일이에요. 자체가. 너무 번거로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드레스에 대한 로망이 별로 없어가지고 막 그치, 옛날에 많이 진짜 입어봤을 많이 거 아니야. 입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오빠랑 저랑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중에 나는 오빠 다시 결혼하잖아. 다시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은 안 할 거야. 근데 오빠는 나도. 그래서 저희는 쿨한 커플이네요. 네, 다시 결혼하게 되면 각자 결혼할 걸로. 시간 생각하기로 서로의 결혼식에 갈 일은 없는 걸로. 그쵸. 네. 가야 쿨한데, 그쵸? 그쵸. 가야 진짜 쿨한 건데.
식은 그랬고, 뭐 네. 신혼집 구하고 가구들 넣고 이런 것도 뭐 충돌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가구나 막 그런 건 오빠가 저희 남편이 그 약간 그런 건축 인테리어 쪽 사업을 하세요. 진짜? 그래서 되게 그런 남편의 취향대로? 남편은 거의 취향이 남편의 확고하겠는데? 취향이에요. 저희 집은 제 취향이 1도 없고 그냥 다 남편이에요. 그거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런데 원래 별로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감각이 있을 거 아니야. 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약간 그런 그릇 이런 것들은 조금 제 소품. 취향대로 맞아요 했는데 뭐 가구나 뭐 집안 분위기 이런 거는 거의 남편 취향을 다 해가지고 그런 거엔 또 충돌이 없었어요. 그럼 결혼 준비하면서는 다툴 게 없었겠다. 뭐 딱히 막 다른 사람들처럼 엄청 막 그치. 그렇게 문제는 없었던 맞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직장 탈출할 때 막 준비할 때였는데 우리가 물어보고 일해도 맞아. 되게 그냥 뭐 일이 바빠요. 약간 이런 맞아. 느낌이었던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결혼 후에 이제 충돌을 겪고 있네요. 네, 많이 있죠. 연애 전하고 연애 전? 연애를 하면서 느꼈던 거하고 결혼 후에 이건 좀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다른데? 이런 지점들이 있어요? 되게 새로운 사람을 계속 발견하는 느낌이에요. 어떤 그러시지 부분이 않으셨어요? 그래요? 뭔가 내가 몰랐던 부분. 그러니까 뭐 같이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디테일한 거 있잖아요. 이 남자는 퇴근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옷을 벗고 씻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쉬는 편인데, 저희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겉옷을 벗고 바로 쇼파로 가요. 거기에 일단 누워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해요. 옷을 갈아입고. 바깥에서 입었던 옷을 벗지 않고. 그러니까 그 외투를 벗고 그냥 그 소파에 앉아서 일단 쉬는 이제 거야. 쉬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또 쉬고 그리고 이제 씻어요. 씻고 쉬고 그리고 많이 쉬고 그리고 나서 밥을 먹어요. 그러고 나서 2차로 딴 걸 또 시켜요. 뭐 이렇게 야식 같은 거. 잘 먹어. 네, 잘 먹어서 지금 많이 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남자를 계속 보니까 지루할 틈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진짜 결혼하기 전엔 알 수 없는 맞아. 행동들이다.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서 또 그래도 아들이니까 되게 막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신 거예요. 외동 아들이에요? 아니,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또 저희 아가씨는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시댁이 다행히 다 제 편이어가지고. 좋네. 네. 하는데 저희 남편이 약간 좀 어머님이 막 다 해주셔서 잘 하는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해주시니까. 그래. 네. 할 줄 아는 게 그럼 없지. 근데 저는 또 혼자 오래 자취를 해가지고 저는 그냥 먹고 치우고. 막 제가 쓰고 갖다 놓고 막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남편 볼 때. 완전 반대 성향이라서 그것 때문에 남편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좀 그것도 바뀌었어요? 남편의 그런 행동들?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지. 바뀌잖아요. 이거는 이제 주원님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수밖에 없어, 사실. 그는 하나도 안 힘들걸? 그런 상황이. 근데 스트레스인 게 나는 봐봐. 나는 집에 들어와서 옷 벗고 누워있으면 돼. 시켜 먹고 한참 자기 전에 치우거나 아니면 다음날 치워도 돼. 내가 지저분하다고 느낄 때. 근데 그걸 잔소리 듣잖아. 맞아. 그도 힘든 거야. 맞아. 근데 이게 알면서도 말하고 싶어요. 저 언니가 저를 되게 큰 눈으로 쳐다봐. 왜 불랑거리를 굳이 만들까?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완전히 똑같은 게 없잖아요. 저는 남편하고 그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패턴이. 우리는 씻고 막 이런 패턴? 우리는 집안일하는 약간 빠릿빠릿빠릿 막 그 역치가 되게 낮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막 이거를 바로 치워야 되고 막 이런 맞아. 사람이 둘 다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신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더 보이는 거야. 남편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도 보이고 치워야 될 것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쵸. 이거 좀 하면 안 돼?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나는 아기를 재우고 나면 집이 너무 엉망이 돼 있으니까 치우고 자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남편이 아기를 본 날은 자기가 애 봤다 이거야. 집이 진짜 난장판이거든요. 근데도 그거를 치워야 되는 거를 못 보는 거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맞아. 근데 저는 이제 청소를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근데 남편이 저한테 독한 사람이라면서 그 인스타에 무슨 독한 사람의 짤 같은 게 있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 갈아입고 씻는 사람. 그리고 그리고 먹자마자 치우는 사람.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5가지인가? 그게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 봐봐. 너는
결과적으로 독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냥 부지런한 거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웬만한 의지로 쉽지 않은 일이다. 맞아. 그래서 이거지. 그런 것 때문에 남편이 되게 저를 되게 타이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활에 있어서는 좀 많이 다투게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러네. 내가 봐도 타이트하네. 타이트하죠. 우린 둘 다 그래서. 너무 둘 다 좋다. 빠릿빠릿. 아니, 그분은 우리 남편은 오면서 이제 조금 어지러진 거를 다 이렇게 워킹하면서 오니까. 너무 좋다. 오면서 술 먹고는 안 치워. 술 먹고는 피곤해서 그런 거. 지금 이제 아니 싱크대로 이제 옮겨 놓더라고요. 그럼 큰일이네. 근데 그거 개수대에다 이렇게 해주면 더 좋잖아. 맞아. 근데 항상 싱크대. 그 옆에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물만 부어놔도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 그래, 그걸 안 해. 그거 안 해. 또 해달라 그러면은 막 그런 거지. 짜파게티를 막 밤에 먹었을 때 그 짜파게티 그 냄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넣어달라고 했으면 보통 그거를 따로 물을 넣고 다른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물을 채워놔야 되잖아. 근데 그 짜파게티 안에다가 다 쑤셔놓는 거지.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설거지할 게 더 힘들잖아. 근데 그런 걸 굳이 얘기하진 않았어요. 스트레스 받네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그게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유, 잘 안 되지. 방송을 듣고 있다면 뭐 아니 못 들은 척 하겠지.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방송. 근데 저도 몇 번 참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냥 내가 치우면 돼. 그래, 괜찮아, 주원아. 넌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혼자 막 치워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옆에서 TV 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 치우니까 그래, 이게 말을 하게 있잖아. 되더라고요. 네, 저도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되더라고요. 그 분담을 좀 안 했어요. 왜냐면 일하잖아. 근데 그래도 뭐 아예 안 하시지는 않아요. 그분도 이제 자기가 먹은 거 가끔씩 설거지도 하고 가끔씩 제가 없을 때 빨래 돌리고 건조기 돌려서 개놓기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기도 하는데 그가 한 번 하면 제가 10번 넘게 하는 거니까 그치.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역할을 나눈 건 없어요? 네가 뭐 해? 쓰레기 버리는 것만 남편이 해줘요. 분리수거만. 그리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남편이 못 봐요. 더러워서? 비위상에서 똥은 어떻게 쌉니까? 똥 물도 내려줘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 그 음식물 처리기를 달았습니다. 네. 밑에 이렇게 갈리는 거? 네, 달았어. 어때요, 그거? 궁금하다. 근데 편해요. 엄청 편해요. 다 진짜 하던데. 편한데 저도 음식물 처리기를 많이 파니까 근데 진짜 편하긴 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갖다 버리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 음식물 쓰레기 그 봉투 자체가 막 이래요. 막 진짜 못하겠어. 막 이래요. 그거를 결혼 전부터 얘기했어. 자기는 음식물 쓰레기는 못 버린다. 이 얘기를. 그래서 그걸 달아줬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그것만 이제 제가 보통 다 처리를 하고 더러운 건 제가 다 하고. 자기는 그냥 고귀하게. 아니, 우리 남편은 음식물 쓰레기를 잘 버리거든요. 근데 애기 낳았을 때 그 똥을 못 보겠다는 거야. 똥을 못 닦겠대. 똥을 못 닦겠대. 그래서 그 황금똥. 비닐 장갑 있잖아. 일회용 장갑? 그 일회용 장갑 아니고 수술용 장갑 있잖아. 라텍스 장갑. 라텍스 장갑. 미치겠다. 그거 했어? 애를 내 새끼 똥인데? 지금도 그래요? 그 시술 들어가는 것 마냥. 약하신 분 많네. 근데 애기 똥도 왜 엄마들 그러잖아요. 내 애기 똥은 향기로워요. 아니야. 근데 나도 아이를 처음 낳고 조리원에서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맞아. 근데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해주잖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막 이 똥이 나한테 막 묻을 것 같다? 정말? 너무 나도 완전 신생아 똥은 되게 몽글몽글해가지고 손에 이렇게 막 묻는 그런 건 아니잖아. 묽지 않아? 약간 이렇게 손을 잡으면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똥이잖아. 일반적인 똥은 이렇게 붓겠죠, 손에. 근데 그건 약간 몽글몽글 똥이잖아. 처음에 진짜 어려웠던 생각이다. 나도. 그래. 나도 진짜 음식물 쓰레기는 싫다. 저는 둘 다 막 더럽지 않거든요. 애기 뭐 똥도 뭐 걔네들 뭐 이유식밖에 더 그 분유밖에 더 먹나. 그렇죠. 그거 넘어가면은 되게 힘들어. 그래요? 지금 진짜 어른 똥 냄새 나거든요. 그래요? 양도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많이 써요? 똑같아요. 그렇구나. 그 뱃속에 어떻게 그만한 똥이 있는지 너무 신기할 정도로. 배변 활동이 좋네. 애들이라서. 장난 아니죠. 그것도 못하겠는데 남편. 저희 남편 못할 것 같아요. 왜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약하네. 아기를 낳아서 지금 아기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와요. 그 리안이를 데리고. 근데 기저귀 위로 똥을 뱉잖아요. 아기들이. 많이 싸면 그치, 여기를 세워놔. 막 세자 틈살 황금똥. 근데 막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그 얘기를 하니까 나 아니라고 막 자기 안 된다고. 자기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저 똥도 내 똥이겠구나. 나중에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계획이 있어요, 애기? 있죠. 제가 나이가 많고
저는 그래도 한 명은 낳자는 주의여가지고 네. 조만간 또 이제 언젠간 낳겠죠? 그러겠네요. 언젠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저희가 혹시 이건 너무 샤머니즘인가? 날 받아서 뭐 성별을 제가 그런 건가요? 이제 토끼띠인데 내년이 토끼띠잖아요. 근데 토끼띠가 같이 있으면 이건 뭐 그냥 개인적인 차이입니다. 개인 얘기니까. 같은 띠가 있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같은 띠가 있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같은 띠가 한 집에 3명이면 안 좋대요. 좋다고. 삼재가 같이 들어온다. 우린 좋다고 들었는데? 그래? 안 좋다고 들은 것 같아 나도. 그래서 우리는 저희 이제 둘째가 개띠인 줄 알았는데 네. 이제 1월 1일생이니까 닭띠잖아요. 그 전에. 근데 우리 남편 개띠고 우리 아빠가 개띠고. 그래서 아이가 개띠였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막 그랬었거든. 진짜? 근데 닭띠여서 아쉽다고. 그 너무 잘 된 건데. 그러네.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그 삼재가 이렇게 근데 저희 아가씨도 토끼띠고 저도 토끼띠인데 아기까지 토끼면은 그리고 아빠가 호랑이띠니까 이게 약간 무슨 먹이 사슬에 뭐가 있대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토끼띠를 거르고 용띠를 낳아야 된다. 근데 저희가 또 아직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진짜? 네, 그때 그냥 결혼하고 잠깐 부산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신혼을 못 가서 이번 달이죠. 12월 말에 이제 신혼여행을 가거든요. 어디 가요? 파리 갔다가 런던 파리 갔다가 그 추운 날? 네, 그 추운 날. 네, 좋겠다, 저희 남편이 그래도. 또 낭만을 좋아하는 정말 추울 회사 텐데. 이름도 라이프 이즈 로맨스거든요. 말로 되나? 라이프 이즈 로맨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못 치우죠. 로맨스, 그치, 음스랑 로맨스는 좀. 근데 저희 남편이 또 그런 낭만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겨울에 파리를 가야 한다. 그래 그림으로 좋잖아 겨울파리. 네, 그 에펠탑 앞에서 네, 해피 뉴 이어 이거 해야 된다. 진짜. 네, 개선문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좋다. 근데 좋다, 진짜. 애기 좋아요? 없을 때 가면 너무 좋으니까. 좋다. 행복하시네. 네, 행복해요. 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천천히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제 제 주변에 보니까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쉽게 계획한 대로 안 생기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전에 조금씩 준비를 하면 그렇게 생기더라. 그치. 그래요. 계획을 해야 되는구나.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생기는 경우들 많더라고요. 조만간 소식이 있겠네요. 네, 제가 언제 임신하면 또 나올게요. 애 낳고 나서 네. 똥 못 치운다고 그런 얘기 하러. 언니 왔다. 네, 오셨어요. 100% 산양산삼 수출액 산삼순백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에 열면은 요 병이 30병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한 병씩. 여기 거의 한 병당 내가 3개 다 들고 있지? 욕심내는 건가요? 집에 가져가려고. 한 병당 지리산 산양산삼 거의 한 뿌리가 뿌리부터 잎까지 열매까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진하게 압축한 건데 따서 드셔보시면은 아시는데 되게 쓰진 않아요. 그냥 향이 마실만해요. 네. 이게 항상 중요한 게 몸에 좋은 거는 다 알지만 너무 먹기 힘들면 안 먹게 되잖아요. 맞아. 근데 산삼순백은 괜찮아요. 마실만 합니다. 양도 딱 좋고. 요즘에 날씨 추우니까 이 따뜻한 물에다 타가지고 먹어도 산삼 차로 마시면 되게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그 은은한 향 돌겠다. 잣 동동 띄워가지고 그 수정가 아닌가요? 잣을 띄워야 또 맛있거든요. 이렇게 할머니 같아 오늘. 이게 약간 엄마 아빠들 사이에서 유행인가 봐요.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나온 게. 왜냐면 먹기가 너무 편하잖아. 우리 거기 촤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금. 딱 명절 선물이야 이거. 그렇습니다. 네, 산삼순백 구매해 주시는 분들께 산삼 비타 한 병, 산삼 석류 유산균 한 병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있거든요. 좋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요거 같이 받아보시면서 산삼순백 드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산삼순백 검색하시거나 1666-1080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런던 방앗간 건강한 영양 간식 검은 콩을 100%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정말 건강한 간식인데 원래 오리지널하고 이제 시그니처 두 가지가 있다가 요 가운데 보이시는 얼터너티브가 새로 출시됐습니다. 네. 요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약간
부담스럽지 않은 단맛. 다 약간 시리즈 특징이 다 있어. 그래서 한번 3개를 같이 구매해서 드셔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 거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개를 사면 이제 용량이 많아지니까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큰 통보다 요렇게 맞아. 네, 절반 팩으로. 용량이거든요. 100g. 맞아요. 이 큰 거는 200g. 근데 이것도 금방 먹어요. 금방 먹어요. 뜯으면 차에 일주일 안에 꼽으면 먹어. 그렇습니다. 월드컵 기간에 좀 이제 맥주 드시면서 시청할 때 너무 뭐 이제 치킨같이 기름진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런던 방앗간 검은콩 스낵으로 건강 챙기시면서 월드컵 보시기 바랍니다. 런던 방앗간입니다. 힐로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와 올인원 워시. 오늘 감고 왔나봐요. 네. 맞아요. 어쩐지 오늘 좀 머리가 달라 보였어, 볼륨이 좀 헤어스타일이. 살짝 뿌리가 살았더라고. 앞머리를 자르기도 했는데, 네네네. 확실히 다르죠. 근데 드라이를 할 때, 이 샴푸에 따라서 먹는 게 달라요. 그럼요. 이게 힘없이 쭉쭉 처지고, 떡지듯이 그런 샴푸가 있고, 볼륨감이 부드럽게 사는 샴푸가 있는데, 얘가 그래요. 맞아요. 탈모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머리숱 많으신 여성분들도 되게 예쁘게 스타일링하기에도 좋은 샴푸다. 맞아요. 탈모 샴푸 감고 뻣뻣해가지고 드라이고 자시고 말리면서 수건 털면서 엉켜가지고 막 맞아. 비지기 시작하거든요. 끊어지고 막 난리 나는데 얘는 진짜 린스 안 하고도 얘로만 감아도 너무 부드러운데 맞아요. 근데 뿌리는 되게 풍성하게 괜찮아요. 살거든요. 그냥 이왕 구매하실 때 이 올인원 워시랑 샴푸랑 다 같이 구매를 해놓고 사용하시면 인테리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저는 세트로 차라리 있으면. 근데 그런 거 없어. 남의 집에 갔을 때 화장실 가면 이 사람 뭐 쓰나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샴푸통이 막 꽃무늬야. 막 이러면 아니 그리고 막 이렇게 되게 이것저것 난잡하게 있으면 안 예쁘잖아요. 그렇지. 착착착착 이렇게 있어야지. 호텔 어메니티 같이. 그렇죠. 너무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간편하고 시원한 두피 관리 힐로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입니다. 네, 이제 오셨는데, 언니 주인공처럼 오셨는데 인사 또 한번 하셔야죠. 네네네.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언니, 어제 술 먹은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시간 바뀔 때 전에 한번 이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지난주에도 적어놓고, 그리고 한 2, 3일 전에도 생각한 것 같아요. 이번 주는 4시지? 어제도 얘기했는데. 오늘 생각이 안 났었고. 알코올 정신해야. 이게 약간 항상 움직이는 시간대로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준비하고 나오고 또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란이 전화가 오는 순간 받기 전에 알죠? 사인.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손님을 불러놓고. 네, 저희끼리 이제 손님의 이야기를 다 들었고요. 네네. 어떻게 결혼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들었어요. 네네네. 지금 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아직 1년이 채 안 돼가지고. 너무 좋을 때지. 벌써 의리로 산대요. 벌써? 그럼요. 이렇게 동지애로. 친구 같은 친구처럼. 1년이 안 됐는데요? 좋은 거죠. 아니, 근데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정도가 사랑이 있나요? 한 보통 2, 3년 신혼으로 보지 않아요? 2년. 2년. 애 없으면. 왜 그래? 언니 2년 안에 끝나고 그런 거예요? 아니야. 안 그래. 나 지금 앉았어. 나 지금 앉은 지 5분도 안 됐어. 일단 총질하고 시작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지금 안 그래도 마음이 안 좋단 말이야. 보통은 이제 안 그랬던 것 같아. 그래요? 저도 바로? 연애를 한 기간이 되게 그때가 뜨겁잖아요. 그리고 신혼초가 좀 재밌지. 둘이 같이 살면서 뭐 야식도 시켜 먹고 밤에 뭐 같이 주말에 나가고 재밌는데 그게 길진 않은 것 같아. 그런 알콩달콩이 길진 않은 것 같아. 그래요? 그리고 뭔가 그런 약간 애틋하고 얘를 이제 잘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너무 사랑하고 막 이런 느낌은 또 아들 아닌 같은 느낌. 약간 아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네. 또 1살 차이고. 뭐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얘가 막 이렇게 뭔가 애처럼 조금 막 찡얼찡얼거리거나 그러면 아휴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이. 연하 1살 연하예요? 아니, 오빠예요. 아니 얘라 그래가지고. 오빠에. 1살 오빠는 뭐 동생 같으니까. 그렇죠. 남자는 또 다 애니까. 맞아. 정신 연령이 확실히 낮긴 낮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군요. 벌써 그래서 이제 신혼이고 뭐고 약간 이제 팀워크로 또 팀워크 가게 된. 동지애. 끈끈해 보여요. 다시 돌아가도 만약에 뭐 결혼하죠?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친구가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했다. 그러면은 할 것 같아요. 그럼 아직 괜찮은 거야. 근데 결혼 1년 차에 이 사람하고 다시 안 하겠다는 대답이 나오는 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는 빨리 그냥 탈출하는 게 낫지 않나요? 되게 단단히 잘못된 상황 아닌가요?
근데 긴가민가 할 수는 있거든요. 긴가민가. 다음 생에는 다음 생에는 다음 생에는 안 한다. 다음 생에는 안 다른 한다. 분과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오늘 강하신 분이 오셨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코너가 식장 경제학. 네. 이런 코너가 있었나요, 우리가? 이거 했었어요. 뭐 결혼식에 드는 비용, 스드메 비용 이런 걸로. 제가 코너를 가장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란이라서 코너를. 코란. 미안. 헐. 너무 그 아줌마 개그야. 앞고 있었다고 그러는 거야. 반상회 다녀서 먹을 줄 그래. 알았어. 너무 애기들하고 하는. 애들만 놀고 있으니까요. 또 기죽었어 또. 너무 구박하니까. 네, 저 어쨌든 오늘 맞벌이 부부 준비돼 있는데 우리 이주원 아나운서도 저거잖아요. 맞벌이잖아요. 네. 혹시 이거 좀 사적인 질문이긴 한데 뭐 이 정도는 누가 더 많이 벌어요? 이게 제일 돌직구네? 아니 궁금하지 않아 이런 거. 근데 첫 질문이 이제 전체적으로 버는 걸로 봤었을 때 남편이 많이 버는데 그냥 남편이 더 많이 벌죠. 연으로 버는 거를 봤을 때? 연봉으로 봤을 때 남편이 많이 벌고 원로는 저는 이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원로 좀 여유 있게 벌 때가 있고 더 많이 벌 때가 있고. 근데 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보통 아니 이게 이 맞벌이가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의 20대나 30대는 좀 다른 생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되게 예전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남자가 여자보다 수입이 적으면 좀 결혼 생활에 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쵸. 있거든요. 기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근데 또 남자가 여자보다 수입이 적으면 여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거를 싫어하는 남편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냥 더 많이 벌면. 그럼 그치. 그래서 막 그만두고 싶은데 막 못 그만두고 이런 친구들 주변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맞벌이를 원하는 남자들도 되게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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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되게 많아. 거의 다 거의 원하지 다 않아요. 그럼요. 그렇죠. 힘드니까. 사실 혼자 벌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집 사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이거 자체가 좀 쉽지가 않은 않으니까. 환경이니까. 맞아요. 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멤버 모두가 이제 저희는 다 맞벌이 부부 경험이 있죠. 한번 통계를 알아보고 고충을 나눠보는 코너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고충. 주변에 외벌이 부부가 많은지 아니면 맞벌이 부부가 많은지. 제 주변은 다 맞벌인 거 같아요. 다 맞벌이에요? 진짜 친한 친구 한 명 빼고는 거의 다 맞벌이. 맞벌이가 많죠. 특히나 회사원인 경우들은 맞아요. 둘 다 다. 맞벌이인 경우가 많고 뭐 돈이 진짜 많은 집들은 아이 가지면서 그쵸. 그냥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는데 맞벌이가 많은 것 같긴 해요. 저는 그거는 신혼 결혼 초반에는 맞벌이가 많아도 아이가 커 가면서는 외벌이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저 이제 1학년이니까 첫째가 1학년인 상황에서 맞벌이를 한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죠. 둘 중에 하나는 일단 휴직을 염두에 두잖아요. 1학년 항상 휴직을 염두에 두는 집들이 많고 실제로 엄마들이 휴직을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간간히 반에서 한두 명 정도는 아빠가 휴직을 하고 그래서 많이 가는 때라. 일단은 뭐 갔다가 뭐 3시간 4시간 있다가 집에 오니까요. 근데 뭐 집에 누군가가 육아를 해줄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엄마나 할머니라도 있으면은 맞벌이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둘이서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뭐 어린이집 보냈다가 뭐 이렇게 갔던 그런 시스템 안에서 움직였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한 명이 포기해야 되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통계청의 자료인데 2021년 작년이에요. 2021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46.3%래요. 생각보단 적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전체 46이면 반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뭐 적일 거 아니야.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합쳐서니까 사실 그 비중이 좀 깎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옛날 우리 때는 맞벌이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쵸. 그리고 솔직히 그 얘기 아까 하려고 그랬어요. 벌써 우리도 약간 좀 세대 차이까지는 아닌데 좀 나는 게 저는 주변에 제 친구들은 외벌이 많거든요. 저도요. 그래요? 네, 많아요. 집에서 가정주부만 하는 친구들 많아요. 또 다른 거야. 그치? 바뀌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게 46.3% 보면서 이렇게 많은 맞벌이 가구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요즘 지금의 20, 30대로 생각해서 이거보단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전체로 보자면 이렇게 된다. 맞벌이를 하는 이유의 조사가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가연
광고 받아와야 되지 않아? 이 정도면 이런 언급하면 광고 받아야 돼요. 네, MZ세대 기혼 남녀 맞벌이 현황 조사가 있는데 MZ세대니까 이제 20, 30대 정도 되겠죠? 여기는 맞벌이 여부에 그렇다가 60%. 그러니까 어리면 많잖아요. 그죠? 네. 결혼할 때부터 줄곧 맞벌이 83.2%. 와, 결혼할 땐 아니었는데 현재는 맞벌이. 이건 진짜 16.8. 생계적인 문제겠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살다가 이제 경제적인 이유? 아니면 뭐 한쪽이 공부하다가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60.2%. 가장 큽니다. 그리고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서가 21.7%예요. 왜냐면 이거를 이거 사실 우리는 다 이제 결혼하고 라니도 그렇고 아기 낳고 아직 아기가 없으시잖아요. 네. 아기 나면 다 이 생각 하잖아요. 어떤? 경력 단절에 대한 거. 저는 지금도 경력 단절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치, 그래도 이어가고 있지. 이게 저는 제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이거 하나 하는 거니까. 그냥 취미생활 정도? 취미생활. 그냥 부르니까 취미는 아닙니다. 취미가 참 더럽다. 외출. 취미가 식장 내출이야. 아, 그러네. 약간 변태 같네. 취미가 이거면. 취미로 식장 탈출. 근데 솔직히 이 일을 다시 하면서 좀 그건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애만 계속 키우고 있으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맞아,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되게 막막하더라고. 10년, 앞으로 10년을 그려봐도 모르겠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10년이 있어도 애가 아직 20살이 안 됐어. 근데 애가 또 20살이 지나가면 나는 너무 많이 늙어.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 언니 말 맞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특히 이제 이런 생각을 경력 단절에 대한 공포가 크니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아 실현의 필요성을 느껴서 15%인데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비슷하죠. 그렇죠. 맞아. 그래가지고 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미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이미 이렇게 높아. 그래서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여자분이 결혼해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만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언을 한 거야. 일하겠다. 나는 이렇게 나를 다 버리고는 못 살겠다. 이제 나를 찾아가겠다. 근데 이제 본인이 원래 하던 일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이 아니고 전혀 다른 직업을 택해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자아 실현. 근데 그런데 애가 둘이란 말이에요. 애들이 이제 한창 초등학생, 중학생 이래요. 애들 케어가 진짜 많이 들어가야 될 때잖아. 근데 다 그냥 놓고. 멋있다. 본인의 길을 찾아서. 멋있어.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멋있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그 집에서 난리가 났죠. 그렇죠. 미쳤다. 왜냐면 애는 누가 키워? 애 교육에 집중할 텐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렇다고 이제 이분이 나가서 지금 뭐 안 하던 일을 하는 거니까 떼돈을 벌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런 다툼이 있었다가 결국에는 남편분이 아내분을 좀 인정을 해줘서 네, 그냥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죠. 근데 그 자아 실현이라는 게 약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돈을 안 벌잖아? 그러면 내 가치가 되게 많이 깎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수입이 생기면 거기서 진짜 좀 내가 그래도 이 사회에서 좀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뭔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만 일을 하면 내가 뭔가 살려고 할 때 남편 돈으로 사는 거니까 사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이 좀 생길 것 같고 눈치를 보게 눈치 될 것 보고 사도 되나? 사야 되나? 사도 되나? 사실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결혼해서 어쨌든 한 사람이 일을 안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아이 키우고 뭐 집안일 하고 이제 가사일 하고 이런 거가 암묵적인 동의잖아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나눠서 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어쨌든 남편이 번 돈 내 돈이잖아.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지. 근데 그게 눈치가 보인다는 게 조금 그냥 그런 거 아닐까요? 남자도 만약에 역할 분담이야. 여자가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보는 일을 거의 전담을 하고 남편은 나가서 경제활동을 해. 근데도 집에 들어오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집안일에 대해서. 그거랑 난 비슷한 맥락이라고 봤지.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이 사람이 벌어온 돈으로 우리가 생활하기로 합의가 된 거고 역할 분담이지만 어쨌든 그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뭔가 나를 위해 쓰려고 할 때는 약간 신경이 쓰이는 게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은 좀 당당해질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고. 남편 출근했는데 몸이 좀 안 좋네 마사지를 좀 약간 이러고 받아서 갔어. 일할 시간에
남편이 전화가 와. 그러면은 딱히 뭐 받고 싶지 않아. 아니. 안 받아.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없었던 일처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집에 있는데 이렇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생활비는 혹시 어떻게 하세요? 생활비는 저희는 뭐 따로 그렇게 각자 알아서 진짜? 네, 하고 그리고 뭔가 큰 거 쓰거나 뭐 할 때는 보통 오빠가 많이 하거나 이제 그때 약간 조금씩 달라요. 뭐 네가 내면 내가 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약간 식대나 뭐 이렇게 먹으러 갔을 때는 보통 다 남편이 계산하는 편이고 뭐 장 같은 거는 제가 마켓컬리나 이런 거 쓰니까 그거 얘기해도 되나? 네, 그런 거 쓰니까 제 걸로 결제하기도 하고 그러면 아예 돈 관리 아예 따로네요? 네, 완전 따로. 생활 합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다 따로 하고 그냥 남편이 가끔 약간 옛다 하면서 한 번씩 뭐 이렇게 용돈 줘요? 용돈이라기보다는 재료가랑 그거 제일 결혼해서. 부럽다. 아니 근데 그걸 매번 주는 게 아니잖아. 아니 그래도 그래요? 내가 번 돈 다 내 거고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밥도 사주고 그쵸? 너무 좋다. 근데 또 이제 애기 나면 그게 달라진다고 해서 그때는 이제 같이 모아야죠. 왜냐면은 지금 이 남자가 어디다가 돈을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다 골프에다가 막. 근데 왜 골프? 근데 많이 벌면 많이 써도 난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애를 키우면서는 그게 되게 간당간당해지는 시점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아. 미래를 또 준비해야 되니까 계획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은 나 또 옛날 사람 같다. 전 정말 막 너무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너무 옛날 사자 너무 할머니 같았던 거 알죠 지금? 이 스타일 격세지감이야. 네. 격세지감은 사자성어입니다. 네, 사자성어입니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네. 격세지감 느낄 정도인가? 왜냐하면 옛날에는 결혼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다 각자 분리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맞아. 많아 요즘에는. 그러니까 요새는 다 이런 것 같아. 저희 호스트 선배님들도 거의 다 각자 하신다고. 둘 다 고소득일 경우에 이런 거 많이 하죠. 둘 다 고소득이어야지. 다 그 돈 어디 가나? 사는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랬잖아. 옛날 어떤 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맞벌이건 외벌이건 저금하는 돈은 거의 똔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맞벌이를 하면 그만큼 뭔가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만큼 버니까 쓰게 되고 또 외벌이를 하면 또 자기가 의식적으로 줄이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집안 살림의 가계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자, 맞벌이 얘기 뭐 했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거의 다 맞벌이고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아마 맞벌이일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지 뭐 그냥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네요. 그죠? 되게 62%. 이게 경제적으로 되게 여유가 있는데 그냥 뭐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나 자아실현을 위해서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 퍼센테이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죠. 자기 합리화죠. 그런가?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그저껜가도 제 친구한테 카톡 와서 자기 너무 그만두고 싶다. 직장 탈출에 대한 꿈은 항상 저희 직장 탈출도 있었어요. 네, 이것도 제가 저기요. 맞다, 이분입니다. 맞다. 네, 접니다. 그렇죠. 이것도 약간 직업군 오히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전문직이신 분들도 보면 이 어떤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공부했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그거를 포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은 경제적으로 사실 여유가 있고 소득이 있어도 계속하는 경우들이 많죠. 좀 약간 직업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도 보면 그냥 대학 나왔고 그냥 회사 들어가가지고 왜 그냥 별로 목표 없이 하다가 회사에 취업한 친구들은 회사 생활에 결혼 전에도 크게 재미가 없었어. 그럼 결혼을 하고 나서 그만두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육아를 하면서는. 근데 뭔가 자기가 되게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달렸던 친구들은 그거를 놓기 아까워하는 경우들이 또 있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든 그런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그렇죠. 그 절실함이 없으면 맞벌이를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벌이의 나쁜 점은 그러면은 아이 자녀 출산과 가장 크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겠죠. 아이가 없는데 맞벌이가 나쁠 수 있을까?
좋은 거 저는 같아요. 좋은 그죠? 것 같아요. 왜냐면 뭐해 안 그러면? 맞아. 그쵸? 그럼 진짜 직장 나가 있는 남편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을 들들 것 같아. 볶고 누구랑 술 마시고 온다 그러면 삐져 있고. 맞아. 그렇게 된다고. 그럴 것 같아 나 같아도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그치. 계속 기다리기만 하니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한계가 너무 많아. 그 약간 취집이죠, 취집. 취집 근데 그에 따른 보상이 있으면 취집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상 없이 그냥 기다리라고만. 그럼 멍멍이. 네, 멍멍이 진짜 멍멍이.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뭐가 있을까요? 맞벌이 안 할 때. 아닌 맞벌이 경우에 안할 좋은 때? 점. 저는 일단 1번은 육아에 육아,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집안이 일단 엉망이 되진 않죠. 맞아. 진짜 육아하면 맞벌이 하면 막 제 친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짜 폭탄 돌리게 하는 것 같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남편이 뭐 연차 내고 정신이 없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애 조금이라도 아프고 이러면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애가 혼자 막 어린이집에 막 선생님 퇴근할 때까지 있고 막 그런 걸 보면서 현타를 느끼고 슬퍼. 거기서 맞벌이에 대한 그런 위기가 한 번씩은 다 찾아오지 않나. 결국에는 뭐 이제 돈과 시간. 맞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잘 돌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맞아. 그게 뭐 집안일, 밥을 해주고, 남편을 챙겨주고, 아이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서 케어하고. 근데 이 한 역할이 어쨌든 맞벌이면 빠져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다 잘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쪼개는 저희 거지. 애기도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있는 걸 감당해야 돼. 일찍 엄마가 일 있는 날은 데려다 놔도 감당해야 돼. 그 애기가 해야 되는 또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미안할 때가 있고. 그치. 근데 어쩌겠니? 네가 이 집에 태어난 거 열심히 해야지, 정우야. 이렇게 너도 하는 거지. 감당하렴. 네. 감당하렴. 나도 감당하니까. 네, 엔제턴이 마누카 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쉬었더니 네. 아쉬웠다. 뜯어진다. 없어서 아쉬웠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뜯었냐? 하면 안 되지. 오히려 잘 됐다.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는지. 보여드려. 진짜. 괜찮죠? 빅픽처. 요런 보세요.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끈덕한 느낌. 네. 이건 약간 진짜 뭔가 고체 느낌이 아니고 액체. 반고체? 액체라고 찐 꾸덕한 액체라고 네, 해야 되나? 맞아. 이게 보면은 약간 그러니까 꿀이 원래 그 일반 우리 파는 꿀은 뭐 투명하다고 하든 막이 뭐하지만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마누카 꿀이 이래요. 되게 진하게 좀 이렇게 좀 불투명한 하얀색 이런 성분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 넘김이 좋아요. 언니 얘기한 것처럼 완전 꾸덕한 또 그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이거 한 포 그냥 쭉 빨아먹기 좋은 느낌. 맞아요. 마누카 꿀 협회에 UMF 인증 제품 인증 받기가 쉽지가 않대요. 네, 인증 박혀 있어요. 네, 요 인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장 탈출 전용 링크를 통해서 지금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9개를 사시면은 요렇게 포장돼서 발송되는데 예쁘죠? 예쁘죠. 컬러도 너무 디자인 잘했죠. 그러네요. 네. 유통기한이 꽤 길어요. 꿀은 27년 찍혀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넉넉하게 아예 한꺼번에 식혀두시고 네. 꾸준히 섭취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선물하기에도 좋으니까 이렇게 세트로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타TV 파트너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입니다. 요즘에 뭐 이제 정말 많이 점점 주고받죠. 벌써 네, 12월이에요. 선물할 시기죠.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이고. 연말 연초. 네. 네. 그래서 이때 뭐 진짜 손수 카드 보내시고 뭐 선물도 주고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요새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드니까 다들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는 건 진짜 옛날 얘기 언니 아니에요? 없어. 근데 입체 카드? 가끔 하는 사람 있어. 있단 말이야 가끔. 감동이긴 하겠다. 너무 좋아. 그치? 연말이니까 연말에 단체로 발송하는 선물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샌드비가 뭐 하나씩 혹은 뭐 이렇게 단품으로 몇 개 보내는 것도 편리하지만 대량 발송에 완전 특화돼 있습니다. 너무 좋죠.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업 계시는 분들 아니면 동호회 모임하시는 분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그냥 이렇게 번호 드래그 다 끊어놓으면 긁어가지고 돼요. 넣으면 되거든요. 너무 편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쓰는 사람도 굉장히 간편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쓰는 그런 카카오톡 이런 거는 가끔 선물 왔는데 내 선물함 어딨지? 맞아, 이러면서 막 맞아. 자꾸 그럴 때가 있는데 요거는 딱 문자에 온 그 사진 하나만 간편하게 보여주면 되니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샌드비 지금 특가 이벤트, 신규 가입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와 기획전도 진행 중이니까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입니다.
네, 여러분 깔끔한 아침 맞이하고 계시죠? 술게임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연말 같은 때는 숙취가 쌓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다 깨기 전에 회복하기 전에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니까 그럴 때 숙취 해소제는 꼭 챙겨 드셔야죠. 그렇습니다. 또 한 번 나와야 되겠네. 네, 왜냐면 라니가 얘기했으니까 아세트알데히드가 아세트알데히드 전문가 같아요. 술을 마시면 아세트알데히드가 이 혈액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숙취를 유발하는 건데 문제는 얘가 숙취가 없어도 계속 남아서 돌아다닌대요. 근데 이게 혈액 속에 계속 많이 오래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발암물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없애버려요. 네, 숙취 해소제로 없애버리는 게 좋습니다. 술 드시고 꼭 술겜 챙기시기 바랄게요. 자, 판관선무선 오늘 사연은 애매한 밀당녀. 재밌겠다. 딱 봐도 나이 어린 분의 사연 같죠? 네. 제 20대 중반의 대학생 남자분 사연이라고 하는데, 네, 라니 씨가 읽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서울 사는 대학생 남자입니다. 오해로 인해 복잡해진 짝사랑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영상 제작을 하는 한 대학생 연합 동아리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방학에 새로운 기수를 면접을 통해 뽑았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여성도 여기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20대 초반이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사람을 좋아해서 모두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강아지 같은 성격입니다. 면접을 볼 때도 그 텐션이 느껴졌고 저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에 웃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면접관이고 회장이기 때문에 우참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좋았네. 마음에 들어왔어. 그죠? 이후는 사건 진행을 시간에 따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발단. 처음에는 그냥 동아리 신입 부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먼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 중간고사인데 왠지 내가 잘 알 것 같다고 물어보는 거였죠. 네. 작업이죠. 그 이후, 그쵸. 현재까지 하루도 끊기지 않고 카톡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그녀가 먼저 저에게 영상 편집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와서 알려주고 저녁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그녀가 반말을 했는데 제가 답장하기도 전에 바로 실수였다고 미안하다고 한 적도 있고 또 어느 날은 같이 저녁 먹자고 먼저 말을 꺼내서 내가 일정 보고 답변 주겠다고 한 사이에 아니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녀의 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2. 고백.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쯤 술 취한 그녀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대뜸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하던데 뭐야? 저에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일단 들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토닥토닥 해달라, 예쁘다고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렌다고 하더니 아 설레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제가 왜 안 되는데? 라고 했습니다. 책임질 거냐? 라고 해서 저는 응 이라고 답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뭐야 둘이 좋은데 뭐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 다음 되게 웃겨. 그랬더니 저보고 사랑에 대해 잘 아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른다고 20대 했죠. 중반이요? 네. 이후 프랑스어로 좋아한다, 사귀자. 어머, 프랑스어로 주댐? 주댐 주댐을 사랑한다. 사귀자는 뭐죠? 몰라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녀는 제가 프랑스어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죠. 저는 프랑스어로 너무 오글거린다고 한국말로 하자고 했는데 한국말로 돌아와서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뭐야? 썩을 이후 내일 저녁에 자기 학교 앞에 2인분으로 먹어야 하는 식당이 있는데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럼 같이 먹자라고 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했고 저도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3. 심화. 이후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새벽 넘어갈 때쯤 통화를 했습니다. 야, 이거는 뭐 그냥 사귀기 직전의 썸 아닌가요? 완전 썸인가요? 통화 내용은 본인을 위로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어렸을 때 트라우마부터 약점, 각종 고민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밤에는 우울한 그녀의 텐션에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이렇게 내 속마음까지 다 공유한 사람은 오빠밖에 없고 연락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의지하고 있다라는 말에 저도 20대 초반엔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그러면서 그녀에 대한 감정이 점점 커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4. 반전. 그리고 같이 영화를 보기로 한 주말 어느 날 저는 영화를 다 보고 그녀에게 며칠 전에 나한테 전화해서 프랑스어로 고백한 거 뭐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술 취해서 실수한 것 같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물었고 오히려 본인은 지금 다른 대외 활동에서 짝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 라고 말했대요. 저는 거기서 그녀와 지금의 관계마저 더 잃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더 표현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너의 말들이 내 마음을 약하게 했고 나만 설렌 거였구나 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 이후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카톡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의 관계가 자발적 호구라는 점을 과거에도 한 번 한 적이 있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백을 받은 후 대답하지 못한 후회 때문인지 어쩌면 한 번 충동적인 감정으로 한 고백이었을지언정 그런 기회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지 마음이 복잡합니다. 지금의 자발적인 호구, 가장 많이 연락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여자와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그냥 좋은 오빠로 지내면서 기회를 노리는 쪽과 그냥 당장 관계를 끊을 각오로 한 번 더 부딪혀봐야 한다는 선택지,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당장 관계를 끊을 각오로 부딪히는 선택지는 소수 인원 동아리로 함께 봐야 하는 사이이기에 쉽지는 않고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게 베스트일지 모르겠습니다. 술 마시고 한 행동이지만 고백했던 그녀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전혀 이성적인 감정이 없지만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었을까요? 그러니까 20대 중반의 남자분이고 이제 여자분이 20대 초반. 20대 초반이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참 그럴 때죠. 그쵸. 얘도 좋고, 얘도 맞아. 좋고. 이 오빠도 좋고, 얘도 좋고. 이 오빠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오빠를 사귀려니까 애매하고. 이 오빠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저도 딱 이거를 보는 순간에 특히 술 먹고 밤에 전화해가지고 고백했다가 그 다음날 모른 척하고 이 패턴을 보고 이건 약간 지금 병이다. 병이다 이거는. 근데 이거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외로움 많이 타고 그리고 뭔가 지금 본인이 뭐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새벽 넘어갈 때쯤 통화하면서 자기 트라우마, 약점, 각종 고민 털어놓으면서 계속 위로해달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알 수 없으나 이 친구의 어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나 조금 어린 시절로 내려가서 뭔가 자기만의 큰 상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정상적이다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심리 상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되게 습관적으로 전화해서 징징거리는 애들 있거든요. 있죠. 친구들 중에 있잖아. 자기 힘들 때만 연락하는 여자애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왜 뭐 얘도 좋고 쟤도 좋아서 막 다 좋아 이거를 본인이 의도해서 하는 거면은 차라리 괜찮은데 이런 애들은 사실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도 못하고 모르거든. 사랑이 뭐냐잖아. 그러니까 이날 밤에 술 취해서 전화할 때는 진짜 사귈 것 같은 그 느낌이었구나. 올라간 거야, 텐션이. 여기 좋은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또 아니야.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기복이네, 기복. 20대 초반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럴 수 있어요. 20대 중반에 기복이 심한 이런 여자를 만나는 게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만나보는 게. 나 힘들 것 같아. 아니 그럼 힘들면 헤어지면 되지. 근데 이 여자분은 지금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나요? 없는 것 같아. 너 아니 들어봐라. 너 한번 당해볼래? 해봐라. 내가 마음이 가 이 사람이 근데 머리로는 아닌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너무 것 심하고. 같아. 뭐 이 사람은 술 버릇이 별로인 것 같아. 이 사람 뭐가 어떤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을 20대에 다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는 돌아가면 내가 만약 20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생각하지 않고 더 만나보지. 가리고 고르고 골라서 만나야겠다는 생각 안 들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 친구한테 관심이 간다면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그냥 나머지 동아리원을 대하듯이 조금 무신경하게 대해보는 맞아요. 거야. 이렇게 되게 시크하게. 그래? 근데 그래? 얘가 또 막 전화가 오고 막 들이대. 안 받아. 그러면 뭐 처음에는 좀 그러다가 너 나한테 왜 이래? 맨정신일 때 정확하게 말해서 해볼 것 같아. 맨정신일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기는 다른 그러니까 조금 사람이 얘도 있다고 밀당을 했잖아. 해보고 밀당남이 돼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던져보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네가 한 거 뭐야? 계속 이 친구의 마음을 떠보듯이 네 마음은 뭐야? 너 나한테 고백한 거 맞아가 아니라 야 나는 너 마음이 있는데 만나볼래? 아니야? 이거를
맨정신에 물어볼 거야. 그럼 만약에 이 여자애가 이 맨정신에 말했던 것처럼 나 사실 대외 활동에서 딴 활동에서 좋아하는 사람 있어.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 그럼 너 더 이상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 하지 마. 그래. 그리고 딱 선을 딱 정확하게 그어. 말할 것 같아. 확실하게. 근데 지금 마음이 이거 사연 보낸 것만 해도 되게 마음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조금 전략적으로 한번 해서 만나보면 좋잖아. 한 달이어도. 잠깐이어도. 힘들더라도 감당해라. 만나봐라. 너의 사랑은 힘들게 네가 만나봐라. 감당해라. 그럼요. 그래야지 나중에 또 청춘이다. 나한테 맞는 나는 아프니까 청춘이네. 이런 여자는 못 만나는구나. 난 좀 이렇게 편안한 여자를 만나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사실 만나봐야 알죠. 경험이다. 그래 굳이 만약에 정말 20대여가지고 많은 경험을 하자는 맥락에서 만나봐야 된다면은 만나보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만날 각오로 이런 어떤 시도들을 해볼 거라면은 알고 접근해라. 상대방이 우리가 말한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일 수 있고 사귀면 힘들 수 있고 맞아. 뭔가 이런 사귀면 거를. 딴 남자한테 전화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고 연락 안 되고 밤에 연락 안 그럴 수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이제 감안을 하고 그래도 왜 겪어봐도 돼 그런 거. 하긴 20대니까 그렇네요. 저도 근데 저희들의 저도 제가 만약에 이 남자였다면 그냥 완전 아예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전략적으로. 그럼 더 매달릴 것 같아. 네. 나 저런 거 못했어. 20대 때. 오빠 왜 전화 안 받아? 매달리는 아이콘 어디야? 못 참지 그거를 네, 그치? 강아지. 강아지. 하려고 마음 먹지. 하루 정도 마음 먹는데 못 참아. 아니 전화 울리면 여보세요? 1초 만에. 풀리고. 답장 5초 만에 다 대답하고. 그걸 못해. 밤 되면 술 먹고 막 전화하고 맨날. 맞아요. 그게 접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니까 근데 진짜 난 돌아가면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딱 근데 너무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는 그게 잘 안 되긴 해. 적당히 마음 가도 못했어요. 너무 옛날에 금사빠였나 봐. 그치? 되게 금사빠고. 근데 지금도 약간 금사빠잖아요. 그죠? 금사빠죠. 다 지금 사랑에 금사 빠져요. 빠면 안 되지 않나? 사랑에 빠져. 축구 보다가도 나도. 등장하자마자 막 사랑에 빠졌잖아요. 몸 푸는데 사랑에 빠지고. 그렇죠. 이런 적 있어요, 혹시? 어릴 때라도? 내가 고백을 해주고 해놓고. 그러니까 술김에 말을 했는데 이제 말했다가 다음날 아닌 척하고 이렇게. 뭐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술 그래? 먹고? 술? 후회돼서? 아니 후회가 아니라 갑자기 정신 좋다고 차리니까 했는데 좋다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별론 거야. 어. 막 그런 이 오빠 처음에는 막 그런 막 튕기는 매력이 있잖아요. 날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정복하고 말겠어 막 이러다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좋다고 했어 그러면은 너무 왔군 약간 이러면서 자꾸 좀 연기하지 마. 꿈을 여기서 자꾸. 연기가 원래 배우가 꿈이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나중에 재연 배우로 만나. 분인데 해가지고 약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 여자분도. 근데 네,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남자분이라면 완전 그냥 아예 배제시켜놓고. 그러면 이 여자분은 이 남자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고 봐야 돼요? 있어요. 없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넘어오게 하고 싶은 거지. 맞아. 거기까지가 그냥 목표의 끝인 거지. 맞아. 많이 정해져 봤거든요, 있어. 주변에. 그러니까 그게 목표가 끝이라면은 더더욱 만나면 안 되잖아. 왜냐면 이 남자는 엄청 상처받을 텐데. 맞아. 그래도 만나보고 상처받는 게 낫지 않아요? 어차피 사귀자고 하자마자 상처받을 텐데. 어린이는 안 사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아. 미안하다고 자기 지금 다른 오빠 좋아한다고 할 것 같아요. 다른 오빠 좋아한다는 말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 이 오빠한테 가서는 또 짝사랑하는 다른 대외 활동 가서는 또 다른 대외 활동에 누구 있다고 할 수도 있어. 뭐 이것도 나중에 또 전화하겠죠. 힘들다고. 짝사랑하는 오빠가 나의 마음을 안 받아준다고.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새벽에 전화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일주일은 다른 분과 통화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쁜가 보다. 그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되게 예쁜 강아지 같은.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 인기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여자인 거지.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자기한테 호감 있는 남자한테 자꾸 던져보고 즐기는 거죠. 그 남자들이 이런 여자들 좋아하잖아요. 뭔가 되게 긍정적이고 강아지 같고 웃음 나올 것 같고 그래. 되게 텐션 좋고 막 이런. 근데 밤엔 항상 우울하고 힘들고 외로워. 상처 있는 여자, 사연 있는 여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캔디. 어머, 캔디. 짝사랑한 다른 사람 있다는 거 거짓말인 것 같아요. 짝사랑한 맞아. 다른 사람 있다는 거 그냥 떠보기 위한. 창피하니까 갑자기 나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에서 둘러댄 것 같고
짝사랑하는 다른 남자가 있으면 봐봐. 이후 일주일 동안 매일 밤부터 새벽 넘어갈 때쯤 통화를 했대요. 난 이러지 못할 것 같은데? 진짜 좋아하는 다른 남자가 있는데 그치. 안 좋아하는 남자랑 매일 밤 새벽에 통화한다고? 근데 약간 20대 초반에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막 이 사람하고 연락하고 그러면 아, 이 사람 좀 좋은 거 같다가 아닌가 싶었다가 다시 좋은 거 같다가 딴 오빠 보면 이 오빠도 괜찮은 거 같다가 그건 좀 심하지 않아? 그건 아니지 않아? 20대 때를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20대 때 좀 이렇게 내 왔다 마음이 갔다 했나요?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진짜? 나는 20대 초반에 연애를 길게 못했던 이유가 어. 새로운 데 가면은 또 새롭게 좋은 사람이 또 어머.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내가 이상해? 네. 아니, 나 20대 때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약간 긴가민가한 마음이 아닐까. 이 여자분은 뭔가, 헷갈리고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완전 상여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한테 진짜 연락하고 뭔가 할 땐 마음이 휙 올라왔다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다가 뭔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당겨보는 것도 아님 그러니까 말고. 근데 이게 진짜 다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얘기하게 되잖아요. 라니는 이렇다고 하고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없고 이 남자분을 되게 좋아한다고 볼 수 없어. 근데 마음은 있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거지. 자기 감정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술 취해서 밤에 막 전화해서 뭐 예쁘다고 해줘. 토닥토닥 해줘. 이럴 정도면 나는 좋긴 좋아. 좋긴 좋아. 근데 자기가 먼저 사귀자고 하거나 뭐 어떤 내 감정에 확신이 있어서 이 사람이랑 만나야 되겠다. 이건 아니고 그치. 그냥 좋아서 막 이렇게 헤매는 거지 지금. 그래가지고 봐봐. 매일 밤 새벽에 통화할 때도 자기 힘든 얘기. 맞아. 자기 트라우마. 그러니까 나 위로해줘. 나 이렇게 힘든 사람이야. 내 상처를 좀 보듬어줘. 근데 우리 이거 지난주에 여우짓으로 얘기했잖아. 이것도 자기 그러니까, 힘든 거 자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우짓인데 그러니까 나는 딴 남자는 없을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조금 호감은 있고 그러니까 다음 날 그래서 맨정신에 너 밤에 술 먹고 한 얘기 뭐야? 라고 하니까 기억 안 나는데? 나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다가 궁지에 몰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다른 좋아하는 사람 있어. 둘러대는 거지. 둘러대는 거짓말. 그럼 왜 그래? 딴 사람도 없는데 지금 이 여자는 긴가민가. 창피하니까. 창피하니까? 창피한 거야 자기 하는 행동이. 지금 취해서 이런 거야? 술 그럼 취해서. 언니 취해서 했던 20대. 이게 자기의 경험을 밑에서 말하는 거야. 다 자기 얘기하는 거야 그냥. 네. 다 자기 얘기하는 거야. 최란, 술 그래. 취했던 손문선. 언니는 뭐. 야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다 말해줘야 돼. 여자들이 다 각자의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은 그래. 약간 이분도 이 여자분도 분위기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오빠가 이게 막 연합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으면 그래도 있어 비주얼이나 그래, 맞아, 뭐 이런 게 맞아. 되게 멋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거든. 나는 이 오빠랑 친해졌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뭔가 과대 이런 사람이랑 되게 좀 이런 거 느낌? 있잖아. 있잖아. 내가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이 오빠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과대 여친이야. 약간 이런 게 생겼는데. 근데 그 오빠가 나한테 넘어온 것 같은데 밤에 전화도 되게 받아주고 되게 잘해주고 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막 위로도 해주고 막 이런 얘기하면은 막 자기가 뭐 프랑스어 뭐 잘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프랑스어 막 이렇게 하니까 반응 막 좋고 이러니까 이 여자애도 되게 막 이런 거예요. 막 이 오빠의 어떤 권력 이런 거에 내가 정복했다 이런 느낌일까? 하지만 20대 초반이고 자기 감정 혼란스러우니까 이게 사랑인지 몰라. 맞아. 그러니까 사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직. 이 남자가 맞나? 그러니까 막 물어보잖아. 갖고는 싶어. 오빠는 사랑에 대해 잘 알아? 알아요? 드라마 대사 아니야, 이거는? 김은숙 작가? 와, 이거 고민할 때이긴 하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 그러네. 어. 뭐. 근데 20대 초반에 중반인 오빠를 봤으니 얼마나 커 보이겠어. 맞아. 네. 멋있거든. 그치. 거의 다 회장님이고. 회장이면은 또 멋있지. 그래, 회장이 나 면접 봐서 나 뽑아준 사람이잖아. 그래. 되게 커 보여. 그리고 모든 애들이 다 이 오빠 말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내가 나는 저 개인적으로 친해. 밤에 연락하는 그니까. 사람이야. 거기서 오는 희열이 있죠. 만약에 정말 이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의 맥락이라면은 사실 굉장히 과감하게 도전해봐도 되지. 그냥 던지고. 그래, 해보면 어때? 근데 만약에 그 여자애가 아니 뭐 그럼 과감하게 끝내시고. 그치. 그리고 연락하지 마, 밤에. 네. 네네. 차갑게. 맞아. 아주 차갑게. 그러면은 연락 온다. 그래. 술 먹고. 막 그렇지. 오빠 사실은요. 막 이러면서. 받지 말아야 돼, 그럴 때. 네. 그러니까 끊어야 돼. 맞아. 그리고 문자도 한 4시간 있다 답하고. 그래. 네. 그래야지 애가 다르니까.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어쨌든 사연자분은 20대 중반이고, 저도 뭐 이제 우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20대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감정이 이렇게 좀 끌리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좀 힘들더라도
맞아요. 끝이 불을 보는 그 끝이더라도 네.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저는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 20대 초반에 조금 비슷해요. 이 여자분이. 저도 그때 감정 기복이 진짜 심했거든요. 이 감정 기복 심한 게 30대까지 왔어요. 저는. 지금은 괜찮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나 지금 좀 괜찮지 않아? 모르겠어. 나 좀 안정적이지 않아 지금? 아니 진짜 언니가 또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남성이 나타나면 또 그게 다시 나올 수도 있지. 너네 만나고 나서 이후로는 괜찮아, 그죠? 편안해 보여요. 특별히 막 불안해 네네. 보이지 않았잖아요. 네네. 근데 대학교 때만 해도 네. 진짜 학과에서 선배들이 막 너 너무 불안해 보인다고. 아, 진짜? 너 너무 진짜 시한폭탄 같다고. 진짜요? 이게 그러면 왔다 갔다 너무 심하게 하시구나.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언니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어렸을 때 어떤 이 똑같아요. 트라우마, 뭐 상처, 그다음에 그냥 기질. 타고나는 그래, 기질 기질이 있잖아요. 예민한 애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예민도가 떨어지는데 나이가 좀 많이 들어야 되더라고요. 언니는 예술 하셨어야 됐는데. 예술가 아, 기질이 그치, 있어요. 예술가 기질. 도자기 빚어요. 그래서. MBTI가 MBTI INTP. INTP. MBTI 신봉자거든요. 뭐예요? 무조건 EN 뭐 아까 그거 얘기했다며. ENFP? FJ. FJ. 오. 다행히 그 와중에 J다. MFJ. 네. 잘 맞춘다. 잘 맞죠? 보면 알죠. 그렇습니다. 한번 그렇게 이제 우리 이주원 아나운서랑 아나운서 되게 오랜만에. 아 그래요? 힐핑 호스트. 이주원 호스트? 주원. 네. 얘기해 준 것처럼 한번 이제 좀 냉정하게 밀당이라고 하죠? 네. 그걸 일단 하면서 그 전략은 무조건. 요 여자분이 좀 어느 정도 끌려오는지 그거를 딱 봐서 만약에 써봐야 돼. 저는 뭐 지금 사연자분이 사귀려고 맘만 먹으면 사귈 수 있을 것 같다. 오, 맞아. 하지만 힘들 수 있다. 짧게 사겨라. 힘든 사람도 사랑이야. 짧게. 네, 아프니까 짧게 맘만 봐. 그건 그래. 20대 때 해봐야지. 이거 맞아, 나이 들면 맞아. 힘들어. 맞아. 아니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있죠. 지랄을 다 떨어봐야 네. 평탄하게 할 수 있다고. 맞아. 근데 저는 되게 모범생이었거든요. 10대 때 되게 모범생이었고. 10대 때? 그 20대 때 되게 모범생처럼 살았어. 사실 나 클럽도 한 번도 안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아, 맞다. 되게 안 놀고 되게 열심히 살고 되게 의미 추구형 인간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랄이 나올 것만 같아요. 지금 10대 중반인데. 근데 나올 것만 같죠. 이러면 나온다. 한 번 나와. 그러니까 나올 것 같으면 빨리 내보내. 다 떨어봐라. 더 늙기 전에 빨리 해라.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네. 해보셔라. 그 갱년기 때 오면은 큰일 나요. 아 진짜 힘들어. 그래요? 갱년기. 네. 어떻게 돼? 우울해? 아니, 왜냐면 우울이 그때는 폭발한- 갱년기는 이미 나도 늙었잖아. 많이 늙었잖아, 갱년기 때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맞아, 감당이 안 돼. 마음이 감당이 안 된대요. 진짜? 진짜. 제가 갱년기 살아본 것처럼. 아니, 제가 요즘 갱년기 상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이해를 잘하고 있구나. 그래. 그 얘기 들으니까, 내 증상인데? 난데? 막 계속. 그러니까. 다 20대 땐 다 해보시라고. 네. 뭐가 제일 해보고 싶어? 뭐가? 요즘에. 그래서 못 놀아본 그 지랄 중에. 이거 놀고 싶고. 자유롭게 어쨌든 살고 다 싶어. 술한 란님을 데리고 줄리아나 한번 갔어야 되는데. 놀고 싶어요. 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클럽 지금 가도 돼요. 맞아, 가도 돼요. 너는 가도 돼. 갈 사람이 당하는 거 아, 아니에요? 절대. 너 나이는 완전 가는 나이. 진짜. 놀고 싶어요. 노세요, 그러니까. 연애도 하고. 네네네. 철아 씨 인스타에서 저희 클럽 사진을 보는 날을 기대하면서. 네, 그러면 판관소문선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이주원 쇼호스트와 네. 함께 했습니다. 저 다시 한번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 아유, 아닙니다. 앞에 이거 결혼 얘기할 때 왔었어야 됐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또 또 와가지고. 네. 네. 다음에 제가 그리고 솔직히 앞에 별로 중요한 거 없었죠. 그냥 뭐. 남편 욕했어요. 남편 얘기했어요. 네. 왜냐면 1년 차라서 별로 딱히 나올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냥 뭐 생활 습관의 차이? 네. 요즘 그런 거 수건 꾸겨놓는 거. 다음에 다시 양말 와야죠. 뒤집어 놓는다. 네. 음스 이런 거. 우리 한 이제 저 2년 넘어갔을 때 그때 한번 제대로 네. 본격적으로 네. 또 그때는 이야기를 제가 배가 불러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맞다. 감정 기복이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그때 와서 여기서 우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그때 감당이 안 돼. 네. 다음에 오늘- 또 불러주시면 네네. 또 올 테니까 우리 기대하겠습니다. 저기 뭐 끝으로 어떻게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은 한 말씀 해주실까요? 고객님께. 너무 그냥 우리 같은. 그러니까. 우리 같아요. 제가 그 직장 자연스러워. 탈출할 때 맨날 여기 앉았었거든요. 아. 마치 그냥 집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너무 네. 너무 자연스러워. 편하게. 그리고 너무 많이 뵀던 분들이어가지고 아는 언니처럼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네네. 네. 환님 보고 싶어요. 김환 작가님? 네, 나도 귀만 보고 싶어요. 아, 네, 오래돼가지고. 다 안 본 지 오래됐구나. 네. 뭐야, 왜 자기 뭔데 자꾸 신비주의야? 언니도 못 봤죠? 아, 볼 일 없어. 난 안 보고 싶어. 싶습니다. 아, 그래? 난 안 보고 싶어. 언니 웬만하면 안 보고 싶어 네. 하더라. 보고 싶어요. 보고 싶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식장 탈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시장 탈출 넘버는 언제 업로드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식장 탈출 넘버원을 들으시려면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팟빵. 팟빵에서 이제 매주 일요일 아침 8시에 새 에피소드가 올라오고요. 특히 팟빵에는 성희진 정도훈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는 외전도 있으니까 꼭 이거 놓치지 재밌죠. 마시기 바랍니다. 네. 팟빵이 어색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풀 버전은 팟빵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나는 화면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TVM 가서 들으시면 되죠. 네. 인스타 TVM. 네. 거기에 예능들이 올라오는 채널인가요? TVM은 축구 얘기를 제외하고 좀 긴 호흡의 영상들이 올라가는데 오호. 뭐 시장 탈출 넘버원이 쭉 올라가고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올라가죠. 재밌는 영상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쵸. 식장 탈출 넘버원은 보통 토요일 저녁 6시 좀 넘어가면은 업로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맥주 한잔 하시면서 시간대도 딱 좋잖아요. 술 먹고. 그때 편안하게 웃으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